미국 증시가 롤러코스터 탄 사연? 2005년 5월 3일 오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요. 금리 인상 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통해 인플레이션이 억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위원회는 정책 조정이 신중한 속도로 제거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라며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3%로 0.25%포인트 인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 그러자 신중한 속도라면은 당분간 금리 인상은 없겠네. 주식을 사들이려는 매수세가 몰리기 시작했고요. 뉴욕 증시는 갑자기 수직 상승했습니다. 당분간 금리가 안 오른다는 얘기는 은행에 넣으면 약간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수익성이 많은 주식시장으로 이제 여윳돈을 옮기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거는 뭐 발표가 그렇게 났으니까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가 안 오르면 이제 싼 값에 대출 받아서 투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금리가 싸니까. 뭐 이건 뭐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몇 시간 뒤 오름세를 보이던 미국 증시가 이번엔 갑자기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는데요. 갑자기? 특히 세계적인 주가지수인 다우지수가 100포인트 이상 급락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듯 출렁거린 이유.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성명에 중요한 문장이 빠져 있었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이 이날 발표된 성명서를 분석한 결과 3월 성명에는 분명히 들어가 있었던 중요한 문장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건데요. 그리고 이들이 지적한 문장은요. Longer term inflation expectations remains well contained. 즉,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전망은 잘 억제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성명서로 말할 것 같으면 향후 미국의 금융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알 수 있는 지표로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문장 하나, 토시 하나 놓칠 수 없는 어떤 일종의 교본으로 간주가 되고 있었는데 이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더 강하게 담겨 있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조만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였고요. 투자자들이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급하게 매도에 나서면서 주가가 요동쳤던 겁니다. 사실 저처럼 뭐 둔한 사람들은 시그널을 줘도 못 알아듣겠어요. 뭐 그냥 뺐나 보다 하지 그걸 뺀지도 몰랐을 거야 아마. 그런데 이게 장 마감 5분 전인 오후 3시 55분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홈페이지에 긴급 발표문이 게재됐는데요. 해당 문장이 실수로 누락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야, 근데 문장 하나에도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군요. 이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할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그 영향력이 큰 만큼 발표 하나에도 좀 더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나만 사면 떨어지는 주식의 모든 것 싶고 16일을 공개합니다. 회사의 운명을 바꾼 모모. 장이 폐장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정 기자님? 그렇습니다. 주식이랑 안 맞아요. 이번에도 일본 도쿄 증시 시장을 대혼란에 빠뜨린 역대 최악의 사건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시 이 사건으로 인해 인재 파견 서비스 업체였던 제2사의 주가는요. 67만 2천엔에서 57만 2천엔까지 무려 15%나 하락하며 곤두박질 쳤습니다. 일본의 주가지수인 니케이 지수는 전일 대비 300포인트 하락, 당시 역대 세 번째로 큰 낙폭을 기록하며 도쿄 증시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는데요. 야, 이거는 뭐 국가적인 재난 사태 정도는 벌어져야지 저렇게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었죠? 때는 2005년 12월 8일 일본의 M증권사는 오전 9시 27분경 한 고객으로부터 의뢰를 받았습니다. 제2사 주식 한 주를 61만 엔에 팔아주세요. 자, 이에 M증권사 직원은 컴퓨터에 주문을 입력합니다. 제2사 주식 61만 주, 주당 1엔의 매도. 반대로 했네? M증권사 직원은 주문할 때 1과 61만을 뒤바꿔서 입력을 한 겁니다. 와, 이게 헷갈릴 게 따로 있지. 이런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진짜. 자, 그런데 말입니다. 매도가 1에는요. 당시 도쿄 증권거래소의 하한가 금액에 턱없이 못 미치는 금액으로요. 직원의 컴퓨터에 매도가가 하한가보다 낮다라는 경고창이 떴습니다. 어허. 하지만 직원은 이 경고를 무시, 그대로 매도를 진행해버렸습니다. 주문 실수한 것도 사실 문제인데 경고가 뜨면 수정을 해야죠. 그럼요. 그 오류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잖아. 이거를 자기가 걷어차버린 거네.
치명적인 주문 실수를 범하고 2분 뒤 M증권사는 뒤늦게 착오를 발견하고 주문을 취소하려고 했지만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시 도쿄 증권거래소의 전산망 오류로 주문 취소 불가. 얘네 오류 왜 이리 많아?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건 입력한 매도가인 1엔이 아니라 주문 하한가인 59만 엔의 거래가 이루어지긴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2만 원 날라갔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제2사의 발행 주식은 14,500주뿐이라는 겁니다. 잘못 주문한 61만 주는 제2사 주식 총수의 42배를 초과한 규모입니다. 즉, 나머지는 모두 실체가 없는 가짜 주식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주식시장이 완전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네. 가짜 주식을 산 사람도 피해를 입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구조인 것 같거든요. 이에 M증권사는 곧바로 회사 자금을 동원해서 제2사 주식을 대량 구매. 그러자 제2사의 주가는 출렁이며 다시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결국 M증권사는 눈물을 흘리며 제2사 주식 약 47만 주를 매도가보다 비싼 가격에 매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이미 매각돼서 M증권사가 미처 회수하지 못했던 9만 6천 주의 가짜 주식은요. 일본 증권결제기구의 특별 조치에 따라 주권 대신 한 주당 91만 2천 엔씩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강제 결정. 그 결과 M증권은 약 3,400억 원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일본 증권가의 대참사를 가져온 M증권사 팻핑거 사건.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를 놓친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나만 사면 떨어지는 주식의 모든 것 19, 15위 공개합니다. 세계 1위 부자가 보낸 시그널? 지난 1월 미국 주식시장을 들썩이게 한 충격 사건. 한 회사의 주가가 전일 대비 무려 527% 급등. 1월 6일에 60센트로 마감했던 주가가 불과 하루 뒤인 7일엔 3.76달러까지 올랐는데요. 60센트에서 주가가 급등한 기업은 바로 미국의 한 헬스케어 업체인 시그널 어비벤스였어요. 이 회사의 전무후무한 주가 상승 원인은 바로 전기차 제조업체인 T사의 CEO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미래에 투자하는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미래의 설계자, 괴짜 천재라 불리는 그는요. T사의 최대 주주로서 2021년 전 세계 부자 1위에 등극. 머스크의 말 한마디에 해당 회사의 주가가 유동칠 만큼 세계 경제가 주목하는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지난 1월 7일 자신의 SNS에 올린 한마디. Use 시그널. 이 글을 본 글로벌 개미들은 시그널의 주목, 머스크가 주목한 기업이니까 앞으로 대박 나겠지? 헬스케어 업체인 시그널 어비벤스의 주식을 대량 매수한 겁니다. 야 근데 이게 시점이 코로나 시점이니까 그렇죠. 이 바이오 헬스 이게 또 핫하잖아요. 헬스케어입니다. 예. 근데 저 단 두 단어만 믿고 저렇게 투자를 했다고 하니까 네네. 와, 진짜 일론 머스크 파워가 대단하긴 하네. 그런데 주가 폭등 사태가 일어나고 다음 날인 1월 8일 자산은 비상장 기업이며 주가가 급등한 기업과는 무관합니다. 아니 주가가 올랐잖아요. 네네. 근데 안 그랬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사실 머스크가 언급한 시그널은 헬스케어 업체인 시그널 어비벤스가 아니라요. 단지 이름이 비슷한 암호 메신저 앱인 비상장사였습니다. 아, 시그널이라는 메신저를 사용해라 이거구나. 자, 그런데 주식 종목 검색에서 시그널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요. 헬스케어 업체인 시그널 어비벤스가 제일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람들은 머스크가 말하는 시그널이 이 시그널인 줄 알고 엉뚱한 기업에 투자를 한 거예요. 야 이게 기업명의 단어가 같아가지고 생긴 일이었네. 자, 그렇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폭등했던 헬스케어 업체의 주가는 결국 추락을 했고요. 비싼 값에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은 손해를 떠안게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말 한마디가 불러온 주가 급등 사건의 전말. 묻지마식 투자는 금물입니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만 사면 떨어지는 주식의 모든 것 19, 14위를 공개합니다. 1,000원이 4만 원이 되는 기적. 2018년 4월 6일 오전 우리나라 증권가를 발칵 뒤집은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갑자기 국내 S증권사의 매도 물량이 대거 쏟아지면서 오전 한때 주가가 11.68%나 급락. 이에 주가가 급락하거나 급등할 때 시장을 안정화하는 장치인 변동성 완화 장치가 수차례 발동됐습니다. 아니 하루아침에 왜 갑자기 11%가 빠져요?
그런데 이 사건은 S증권사의 한 직원의 실수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S증권사는 우리 사주를 보유한 직원들에게 수익의 일정 금액인 연말 배당금을 지급했는데요. 그런데 한 직원이 배당금 대신에 주식을 입고했던 겁니다. 이거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배당금이 주당 1,000원이었어요. 그래서 총 28억 3천만 원이었는데 그런데 1,000원이라고 입력하지 않고 1,000주라고 입력을 한 겁니다. 어머머머. 전일 종가가 39,800원, 약 4만 원이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12조 7천억 원 어치의 S사의 주식을 직원들에게 나눠서 입고를 한 겁니다. 일본 M증권사의 패핑거 사건하고 좀 비슷하네요, 느낌이. 갑자기 어마어마한 주식이 이렇게 본인의 계좌에 입고해서 갑자기 일하던 직원들도 엄청 당황했을 것 같긴 해요. 일명 주식 벼락을 맞은 S증권사의 직원들. 이 사실을 알게 된 일부 직원들은요. 사측의 잘못된 내용을 곧바로 전달한 게 아니라요. 이 유령 주식인 500만 주 이상을 매도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당시 S증권사 주식이 자연스럽게 폭락한 겁니다.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습니다. 잘못된 걸 만약에 알았다면은 신고를 하면서 좀 시장의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후 S증권사에서는 직원들이 매도한 주식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약 91억 원의 손해를 봤고요. 또 손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배상하는 과정에서 약 3억 원을 지출해야 했는데요. 이에 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에게 약 94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 그러나 해당 직원들은요. 시스템 오류인지 시험해 보려고 매도 주문을 넣었을 뿐 손해를 입히려는 고의는 없었습니다. 시험 삼아 했다라는 거는 500만 주라는 숫자 앞에서는 조금 이해가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이를 인지한 일부 직원들이 주식을 매도하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에게 이 사건이 지금과는 다르게 기억되지 않았을까요? 나만 사면 떨어지는 주식의 모든 것 19, 13위를 공개합니다. 워렌 버핏을 뛰어넘을 투자 귀재. 미국의 5대 갑부라 칭하며 주식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전설, 바로 워런 버핏인데요. 그런데 2010년 러시아의 워런 버핏이라 불리며 증권가를 뒤흔든 또 다른 투자의 귀재가 나타났습니다. 워렌 버핏에 비유될 정도면은 상당한 고수인 것 같은데요? 바로 5살 침팬지 루샤입니다. 황당하다. 침팬지가 나보다 잘 알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제 자존심 상해요? 예, 나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주식. 어떻게 된 자, 거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러시아 모스크바의 서커스 무대에 오르던 침팬지 루샤는요. 조련사들이 만든 주식 투자 실험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조련사가 주식 30개의 종목을 주사위처럼 큐브로 만들고 루샤에게 고르게 한 겁니다. 그러자 루샤는 30개의 주식 종목 중에서 금융, 자동차, 광물주 등 8개의 주식을 선택. 국유기업과 사유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모습까지 보여줬고요. 어머, 침팬지가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루샤가 고른 주식이 1년 사이에 투자 수익률 300% 상승을 기록합니다. 아휴. 전문 지식을 가진 펀드 매니저들보다 94%나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워렌 버핏이 긴장하겠는데요.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특히 루샤가 선택했던 금융 관련 주식은요. 이미 이 황금손 루샤의 초이스를 받자마자 자그마치 600% 급등. 이에 러시아 현지인들은 전문 펀드 매니저를 고용하느니 루샤에게 바나나 주고 의뢰하겠다라며 당장 루샤에게 주식 투자를 부탁하고 싶다는 재밌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나만 사면 떨어지는 주식의 모든 것 19, 12위 공개합니다. 숨은 이것을 찾아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만 돈을 벌 수 있는 탑시크릿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과 저만 알아야 돼요. 전형적인 사기꾼 멘트죠. 절대 그런 말 믿으면 안 돼요. 들으시면 완전 나한테 전화번호 물어볼 거예요. 이제. 들어는 볼게요. 제가 취재해온 이 정보 덕분에 실제로 돈을 번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덕분에 갑자기 2억 원을 벌게 됐구만 그래. 통장에 1억 원이 들어왔어. 2012년 9월 70대 남성 A씨와 지난해 10월 또 다른 70대 B씨가 돈을 번 특급 비법. 주가가 급격히 오르는 떡상.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따상. 다 아니고요. 네. 바로 한국예탁결제원의 휴면증권투자 재산찾기 서비스입니다. 아. 거봐 필기할 거라고 내가 얘기했지.
휴먼 아니야. 휴먼 아니고 휴면. 휴면증권 투자 재산 찾기 서비스는요. 예전에 주식을 샀는데 잊고 있었던 분들, 주식 양도받은 사실을 몰랐거나 잊은 분들, 또 주식을 투자한 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았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분들을 위해 매년 휴면증권 투자 재산 찾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사연 속 A씨는 약 30년 전 한 주당 5천 원이었던 주식 468주, 그러니까 약 230만 원을 퇴직금 대신 받았던 것을 잊고 살다가 이 캠페인을 통해 무려 86배가 오른 금액인 2억 원을 수령. 야, 와, 초장기 투자네. 그렇죠. 그리고 B씨 역시 30년 전 지인의 권유로 샀다가 부진한 실적에 실망해 잊고 있던 주식이 약 1억 원 상당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세상에. 이게 얼마나 횡재예요, 사실. 폭등이가 돼서 이 오래된 주식이 돌아온 거잖아요. 이게 정말 제대로 의도치 않은 장기 투자를 하셨던 건데. 효자지, 효자. 많은 분들이 이런 혜택을 좀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그래서 예탁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까지 총 9천억 원 상당의 증권 자산을 주주들에게 찾아줬고요. 야, 그리고 아직까지도 약 664억 원가량의 주식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머나. 우리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봐야 되겠다, 이거. 아니, 근데 이거는 시청자분들도 다들 이거 많이 그래. 공유하세요, 이 정보는. 나중에 심장 떨려요, 안 떨려요? 아, 이쪽에 터져 나갈 것 같아. 자, 그러면 이 숨은 내 돈, 내 주식은 어떻게 확인하느냐? 예탁원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혹시 나도? 싶으신 분들은 한번 조회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교훈, 잊은 주식도 다시 보자. 잠들어 있는 소중한 내 돈을 찾아주는 주식 찾기 서비스였습니다. 폐장이에요? 벌써 폐장이에요? 아니, 장이 자체는 지금 절반인데. 전 주알못입니다. 전 아니, 주식을 몰라요. 아니, 혼자 주식시장을 11시에 닫았어. 예. 닫아버려. 자,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요. 12년간 펀드 누적 수익률이 2,500%입니다. 3년간 전 세계 펀드 매니저 연봉 1위입니다. 순자산 약 13조 3,300억 원입니다. 2014년 미국 F경제 전문지에 선정 세계 100대 부호, 이 눈부신 세계의 주인공은요. 미국 유명 헤지펀드 회사 알사를 설립한 자타공인 세계 최고의 펀드 매니저 제임스 사이먼스입니다. 야, 이거 대단한 분인데 정말. 자, 그래서 제가 프리안식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자타공인 세계 최고 펀드 매니저 제임스의 투자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임스의 비법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수학입니다. 어렵네. 제임스, 내가 엄청난 정보를 들었는데 말이야. 아, 괜찮습니다. 이건 100% 떡상각이에요. 하하, 이것도 됐습니다. 온리 눈에 보이는 숫자만 철석같이 믿었던 그 주식이 사실 여러 외부 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분석만으로 이득을 얻는 게 이게 가능할지. 자, 제임스가 오직 수학만 철석같이 믿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가 되기 전 제임스의 이력 역시 화려함 그 자체. 사실 그는 24살의 젊은 나이에 하버드 대학교의 수학과 교수가 됐을 정도로 촉망받는 수학자였습니다. 24살이면 박사까지 다 한 거예요? 천재네. 천재죠. 한때는요, 미국 국가안보국의 암호해독가로도 활동, 이때 금융 관련 암호해독 업무를 하면서 금융계에서 쓰이는 수학 모델을 배우게 된 그는요, 1978년 금융계에 뛰어들었고 1982년 헤지펀드 회사 알사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와, 정말 수학만 분석으로 투자를 해서 성공을 이렇게 거뒀다니까 약간 믿기진 않아요. 아니, 그것보다는 수학을 분석해야 저 정도 성공한다고 하면 좌절할 사람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저분한테 차라리 침팬지 옆에서 주사위를 같이 굴리는 게 낫겠다고 그게 생각할 것 우리 같아요. 쪽은 더 예. 친근하긴 하죠. 자, 일단 제임스는요, 펀드 매니저의 주관적인 판단을 완전 배제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투자를 결정하는 퀀트 펀드의 개척자로 불립니다. 특히 그는요, 금융인을 과학자로 만들긴 어려워도 과학자를 금융 전문가로 만들긴 쉽죠. 하하. 직원을 채용할 때 수학, 물리학, 천문학 등 자연과학과 공학 전공자들 위주로 채용해서요, 방대한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서 미래 가격을 예측하는 수학적 모델을 개발, 그리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초단타 매매를 통해 높은 수익을 올렸는데요. 그 결과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에도 불구하고 제임스는 그해 무려 3조 7천억 원의 개인 수입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야,
금융위기 때. 대단하다. 그 고등학교 때 수포자 분들이 네. 야 이거 뭐 미적분 이거 저 사회 나가면 평생 쓸 일도 없는 거잖아. 뭐라 라고 배워? 얘기하는데 네. 어마어마하게 쓸 일이 있었네요. 수학의 를 다시 펴는 분들이 꼭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제임스가 아무리 숫자와 수학을 믿는다 해도 그래도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이 유혹이 찾아오고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그 어떤 고급 정보가 유혹할지라도 단 0.1%의 주관도 용납하지 않는 소나무 같은 펀드 매니저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로버트입니다. 로봇이 주식을 해요 이제? 그렇죠. 2016년 4월부터 6개월간 국내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가 주최한 인간 대 로봇의 주식 실전 투자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는 국내 펀드 매니저 3인과 자산 운용 로봇 로보 어드바이저 셋이 참가. 과연 누가 더 높은 수익률을 낼지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기본적인 뭐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을 하게 된다면 로봇이 굉장히 유리할 것 같긴 해요. 정보 처리 능력이 굉장히 높으니까. 2016년 10월 6개월간의 실전 주식 투자를 마무리한 결과 수익률 약 2.7%를 기록하며 영예 1위를 차지한 주인공은 로보 어드바이저 위즈봇 1호였습니다. 위즈봇 1호는요, 일명 주가 기술 비율. 기업이 가진 특허 가치에 비해서 주가 수준이 저평가된 종목을 골라서 분산 투자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해 높은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저렇게 하면 그 특허들을 분석하는 과정이 어렵긴 하겠지만 되게 합리적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게다가 2019년 당시 펀드 매니저가 종목을 골라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의 연초 이후 평균 수익률이 7.59%였는데요. 하지만 로보 어드바이저의 알고리즘 자문을 거쳐 운영한 펀드의 경우는 수익률이 12.81%에 달하는 등 사람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니 로봇 열풍이 그럼 주식시장에 엄청나게 뻗치겠네요. 대단하네. 대단하죠. 진짜 기술 많이 좋아졌구나. 그래서 이제 지난해 11월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에 따르면요. 국내 4개 로보 어드바이저 업체의 자문계약 자산 규모는 전년 대비 1조 397억 원 증가했고요. 고객 수 역시 5만 명이 넘게 급증하며 점점 주식시장에 무차별적으로 그 영토를 넓혀가고 있다고 합니다. 나만 사면 떨어지는 주식 모든 것 19, 9위를 공개합니다. 한순간의 선택으로 뒤바뀐 인생. 자, 2005년 미국에서 활동했던 그래피티 아티스트 데이비드 최에게 한 남자가 찾아옵니다. 저는 당신 작품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회사 벽면을 장식할 벽화를 그려줬으면 좋겠어요. 이에 데이비드 최는 벽화를 그리는 대가로 $6만, 한화 약 6,600만 원을 받기로 했고요. 사무실 분위기에 맞춰서 그만의 독특하고 환상적인 작품을 곳곳에 열심히 그려 넣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벽화를 완성했을 쯤 작업을 의뢰했던 대표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6만 현금으로 받을래요? 아니면 우리 회사 주식으로 받을래요? 결정하세요. 아, 이거 미쳐버리겠는데요? 아니 뭘 이건 당연히 현금으로 받은 저기 스타트업이라며. 나 같으면 아니야. 100개 중에 하나도 성공하기 힘든데. 오케이. 현금! 너무 아니 근데 이거는 당장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이,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시끄러워요. 현금 줘요. 주식 안 해, 주식 안 해. 이런 제안에 과연 데이비드 최는 어떻게 반응했느냐? 쿨하게 대표의 제안에 응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금 $6만 대신에 주식을 선택한 거죠. 안 돼. 그런데 그로부터 7년 뒤인 2012년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왜? 데이비드 최가 순식간에 억만장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끼웠어.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바로 7년 전에 받은 해당 회사의 주식이 그야말로 초대박이 난 건데요. 그 회사가 기업 공개 후 상장이 되자마자 값어치가 무려 $2억 상승. 데이비드 최는 한화로 약 2,200억 원의 수익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에이씨. 아, 내가 뭘 어쨌다고? 왜 그래? 내가 주식한다 했잖아. 이거 너무 3천만 원 로또 같은 일이잖아요. 주변 말 들으면 안 돼. 아니 뭐 하는 회사인데요 이게? 아, 어떤 기업입니까, 이게? 바로 대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얼굴책 그렇습니다. F사였습니다. 얼굴책 주인이 될 수 있었어. 좋아요를 누르고 싶다 정말. 아 시끄러. 당시 데이비드 최에게 벽화 의뢰를 맡겼던 그 사람이 그렇습니다. 바로 현 F회사의 대표인 마크 주커버그와 함께 창업을 했었던 공동 창업자인 숀 파커였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데이비드 최가 벽화를 그릴 때만 해도 F사가 뭐 이렇게 클 줄 알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날이니까 얼굴책이 뭐 대단하다는 걸 알지. 자, 그림 그려주고 억만장자가 된 데이비드 최의 소식은 미 전역에서 화제를 모았고요. 그는 한 방송에 출연해 자신이 왜 6만 달러 대신 주식을 택했는지 밝혔습니다. 그래, 이거 왜 그런 거야? 20대 대학 중퇴자들이 만든 스타트업의 장래를 미리 내다본 것이 아니라 큰 이유 없이 자기만의 승부를 주식에 걸었다고 합니다. 그림값 대신 받은 주식. 물론 당시 F사의 미래를 알 수는 없었겠지만요. 그의 선택은 뜻밖의 행운을 가져다 준 2,200억 원 가치의 선택이었습니다. 나만 사면 떨어지는 주식의 모든 것 19 8위 공개합니다. 미국을 뒤흔든 모모 스캔들. 2001년 12월 당시 미국 7대 기업이자 미 경제지가 선정한 미국의 혁신적인 기업이었던 최대 에너지 그룹 엔론. 그런데 더 이상 버티는 것은 무리군요. 우리 엔론은 파산을 신청합니다. 엔론의 파산 신청으로 전 세계 금융권이 발칵 뒤집혔는데요. 난리 났죠 정말. 유망 기업이었던 엔론이 순식간에 파산한 이유. 알고 봤더니 당시 엔론은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실적을 내지 못했고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엔론의 경영진은 외부 회계감사 회사와 결탁, 자사의 빚을 일명 유령 회사에 떠넘겨 마치 빚이 없는 것처럼 회계를 조작해 왔었던 겁니다. 자신들의 실적을 부풀려 사람들에게 발표했고요. 일본 투자자들이 주식을 거래하게 주가를 띄우고 자금을 모으는 주가 조작을 자행한 거죠. 근데 누가 봐도 이제 회사의 실적이 좋고 또 앞으로도 돈 벌 확률이 보이는데 사실 뭐 유망주, 우량주의 장기 투자라는 건 정석이잖아요. 당연히 단타 매매도 아니었을 거고 그냥 그렇게 정석대로 했는데 속은 거네요, 완전히. 그렇죠. 네, 하지만 엔론은 주가 조작과 회계 조작으로도 적자 행진을 면치 못했고요. 결국 2001년 10월 자신들의 회계 상태를 공개했습니다. 이후 엔론의 주가 및 회계 조작이 드러나며 한때 주당 90달러, 약 10만 원 정도였던 엔론의 주가는 1,000원도 되지 않은 휴지 조각으로 전락. 결국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수사에 착수했고요. 엔론의 분식 회계 규모는 한화 약 1조 5천억 원. 엔론의 부채는 밝혀진 금액만 약 14조 원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당시 엔론 사태로 인해 최소 약 4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요. 총 피해 금액은 약 83조 원으로 추정되는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직원들, 투자자들, 나아가 미국 금융시장이 떠안게 됐습니다. 미국 경제를 뒤흔든 이 엔론 사태는 2002년 기업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하는 사베인스-옥슬리법 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나만 사면 떨어지는 주식의 모든 것 19 7위를 공개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침팬지가 아니라요. 정말로 투자의 기재, 아시아의 워런 버핏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홍콩 경제 빅핸드 리카싱입니다. 홍콩인들이 1달러를 쓰면 5센트는 리카싱의 호주머니로 들어간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요. 홍콩 전역 곳곳에 리카싱의 사업장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화장품을 사는 유명 드럭스토어. 이거 저기 안 갔냐고. 봤지? 짠. 와, 저기 그리고 전자제품샵, 생활용품샵, 특급 호텔뿐만 아니라 홍콩에서 사용하는 전력, 전화, 인터넷 통신 모두 리카싱의 소유였고요. 저? 그가 가진 재산은 자그마치 35조 원에 달했습니다. 아니 근데 리카싱이 부자인 건 알겠는데 왜 아시아의 워렌 버핏이라고 불리는지. 그러게 저도 투자를 잘하는지는 몰랐는데. 자, 리카싱은 90세를 앞두고 경영권을 넘기며 공식 은퇴를 했지만 지금은 주식 투자가로 맹활약하고 있는 거예요. 자, 2013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한 무명 기업에 무려 약 430억 원을 투자했던 리카싱. 그런데 2019년 상장 첫날
$62였던 해당 기업의 주가는 약 1년 5개월 만에 $457로 급등. 덕분에 리카싱이 보유하게 된 자산 가치는 총 $110억, 13조 원, 무려 300배 이상의 이익을 벌어들인 겁니다. 아니 무슨 기업이길래 300배요? 무슨 1년 만에. 기업이길래 투자하고 나서 저렇게 된 거예요? 나 어제도 이거 썼는데. 뭔데요? 자, 리카싱이 투자한 무명 기업의 정체, 바로 인터넷 화상회의 전문 기업 Z사입니다. 아 진짜? 그 회사에 투자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요즘에 핫하잖아. 안 핫할 수가 없지. 안 핫할 수가 없지. 요즘에 집콕이니까. 자,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회사, 대학교 등에서 이 화상회의 수요가 급증, Z사 앱이 큰 인기를 끌며 주가도 함께 급등한 건데요. 리카싱은 무려 8년 전에 이미 Z사의 진가를 알아보고 투자를 했었다고 합니다. 대단하다. 그렇게 리카싱은 Z사뿐만 아니라 알파고를 개발한 인공지능 업체 D사에도 초기 투자를 단행했죠. 그 결과 2014년 세계 최대 검색 포털 사이트인 D사가 D사를 인수할 때 지분을 넘기며 또 몇 배 달하는 차익을 남긴 바가 있다고 합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고 남들보다 두세 발 앞서 나가는 마음가짐. 이 마음가짐이 리카싱의 선견지명 투자의 원천이 됐던 게 아닐까요? 나만 사면 떨어지는 주식의 모든 것 싶고 6일 공개합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이 언급된 분이죠. 이 주식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 바로 워런 버핏입니다. 훌륭한 분이죠. 자, 워런 버핏이 샀다면 그 주식은 대박. 워런 버핏의 투자 비법. 제가 오늘 특별히 프리한 19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만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워런 버핏과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경매에서 50억을 지불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맞아요. 이 대화하는 것 자체가 가치인 인물입니다. 그럼 오늘 이 기사 들으면 50억 아끼는 거예요? 그럼요. 아니 밥을 먹고 이제 일어나면서 뭐 종목 얘기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앉자마자 정 기자님처럼 종목 알려주세요. 종목 알려주세요. 저 주문하기 전에 종목부터 시간이 알려주세요. 가고 있습니다요. 자, 한두 개만 좀 불러주십시오. 네. 자, 우선요. 태어날 때부터 떡잎부터 남달랐던 워런 버핏의 투자 인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런 버핏은 주식 중개인인 아버지를 닮아 어릴 때부터 숫자에 특출난 재능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자, 워런 버핏이 제일 처음 한 투자가 무엇이었냐? 불과 11살의 나이에 생애 처음으로 주식 투자를 감행. 11살에. 워런 버핏은 한 회사의 주식을 주당 $37에 3주를 구입했는데요. 그런데 이 회사의 주가가 $28로 떨어지자 많이 떨어졌네. 11살 꼬마 워런 버핏은 돈을 잃을까 봐 발발 동동동동동 굴렀고요. 다행히 얼마 뒤 주가가 $40로 오르자 다시 떨어질까 싶어 냉큼 주식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 후 이 회사의 주가는 $200까지 상승. 이를 본 워런 버핏은요. 주식 투자를 하면 기다려야 하는구나. 큰 깨달음을 얻게 됐고요. 그것이 그의 주식 투자 철학이 된 겁니다. 장기 투자. 11살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자, 이후에 워런 버핏은 10년 이상 보유할 주식 아니면 10분도 투자하지 마라 라고 하며 확신이 드는 기업에 지분을 조금씩 사들여 진득하게 장기 보유하는 전략을 고집. 그래서 현재 재산의 90%를 65세 이후에 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도 땅을 치고 후회한 투자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2017년 열린 본인 회사의 연례 주총회의에 참석한 워런 버핏은 A사가 이 정도로 성공할 거라 생각하지 못했어요. 내가 너무 멍청했어요. 워런 버핏을 후회하게 만든 A사는 1997년 나스닥에 주당 $1.73의 가격으로 기업 공개를 하며 상장. 이후 연간 40%의 수익을 달성했고요. 2017년 당시 수익률은 64,000%. 무려 640배가 뛰어오른 겁니다. 아, 근데 A사는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저런 거지 진짜 저 회사 저렇게 클 줄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인터넷 상거래 없으니까 그냥. 누가 저걸 굳이 인터넷에서 가서 사면 되지 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근데 버핏은 우리랑 같은 생각이었을까요? 왜 A사에 투자를 안 했던 거죠? 자, 워런 버핏은 그 당시 본인이 잘 알지 못하고 불확실성이 큰 사업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변동성이 많은 IT 관련 주식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가 필요한 제조업 위주로 투자해 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워렌 버핏은 본인만의 원칙을 깨고 A 회사의 주식을 주기적으로 매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워렌 버핏의 투자 비법, 스스로의 원칙을 깰 수 있는 도전 정신과 용기가 아닐까요? 투자금의 10배를 지원해 드립니다. 낮은 이자로 투자금 10배 지원. 만약 이 조건이라면 두 기자님들은 투자하시겠습니까? 안 합니다. 당연하죠. 한다고요? 합니다. 잘 안 해요. 투자금 10배 지원이라잖아. 아니야. 100만 원 투자하면 1000만 원 지원한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혹하는데? 저는 좀 더 들어볼게요. 약관을. 네. 2017년 우리나라에서 피해액 약 726억 원, 3,800여 명의 피해자를 낳은 주식 사기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한 기자님, 하여튼- 다 속아 진짜. 아니 하여튼 들으면 안 돼. 주식 투자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고 접근한 이들의 정체는 일명 레버리지 사기단. 냄새 나잖아 벌써. 그걸 왜 지원해 주겠어? 자, 레버리지 사기꾼들은요. 전현무님, 투자금 100만 원만 입금해 주시면 10배, 1000만 원으로 주식 거래를 하게 해드릴게요. 이자도 적으니까 일단 100만 원만 입금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저이자, 소자본, 고수익을 강조하며 가짜 레버리지 상품으로 투자자들을 유혹한 겁니다. 그렇게 사기꾼들은 피해자들의 투자금만 쏙 챙겨서 달아났던 거죠. 근데 그래도 저는 벌써 딱 듣자마자 냄새가 났거든요. 왜 의심을 안 했죠? 자, 투자자들이 의심을 하지 못한 이유. 아니 다른 증권사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아, 이게 뭐 어플이 있었구나. 자, 투자금을 법인 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한 뒤 사기꾼들은 정말 교활하게도 가짜 주식 거래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10배 투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했죠. 이 투자금 역시 가짜, 이 앱 속에만 존재했던 일종의 사이버 머니였던 겁니다. 가짜구나. 그러니까 인출이 안 됐겠네, 벌었어도. 그냥 화면에만 있는 거지 뭐. 네. 사이버머니네, 사이버머니. 하지만 가짜인 걸 몰랐던 투자자들은 돈을 잃어도 자신들이 투자를 잘못했다라고 생각했고요. 심지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사람들도 수두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기꾼들은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요구하면 프로그램 접속을 차단하고 잠적했는데요. 레버리지 사기꾼들의 교활한 수법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일단은 너무 조건이 좋으면 의심해봐야 돼요. 맞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달콤한 말로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이 레버리지 투자 사기꾼들은요. 결국 올해 1월 경찰에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 돈 버는 방법을 쉽게 알려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투자에 앞서 유혹에 현혹되시지도 말고요. 또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 이것도 다시는 없어야겠습니다. 나만 사면 떨어지는 주식의 모든 것 19, 4위를 공개합니다. 주식시장의 뜨거운 감자, 공매도. 개인 투자자, 동학개미들에게는 듣기만 해도 공포 그 자체. 현재 주식시장의 가장 뜨거운 감자, 바로 공매도. 네, 봤어요. 저게 싫다고 이제 버스 광고까지 나올 정도로 정말 이슈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가 유행하자 국내 주식시장이 출렁였고요. 이때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됐는데요. 그러나 지난 1월 11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가 올해 3월 15일로 종료될 예정이라고 공지했고요. 이에 사람들은 공매도는 영원히 폐지돼야 합니다. 공매도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니 부활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찬반 논쟁이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매도가 뭐길래 이렇게 논쟁이 뜨거운 건지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회사의 주식이 10만 원인데 네. 내가 이걸 10만 원짜리 주식을 빌려서 10만 원에 팔아요. 그럼 난 현금 10만 원이 생겼잖아요. 생겼죠. 그다음에 이 회사 주식이 6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6만 원으로 그 회사 주식을 다시 사서 주식을 갚아요. 그럼 나는 4만 원의 차익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주가가 하락할 때 이익을 보는 구조라는 겁니다. 오르면 안 되겠네요. 오르면 내가 손해를 보는 거죠. 이해는 가는데 그럼 공매도가 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네. 이 공매도가 왜 이렇게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지 이건 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봐야 됩니다. 네네. 오늘의 데스크인 주식 전문가 김현준님께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공매도가 필요하다라는 쪽 입장은 어떤 이유입니까? 단기간에 주가가 너무 많이 상승하게 되면 그 오르는 것만 가지고 투자를 결정하시는 투자자들도 생기게 되거든요. 주가가 오르는 것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결국에는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공매도하는 기관들이 조금 적정 가치를 내려줘서 덜 피해를 보게 하는 순기능도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공매도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뭔가요? 공매도를 하는 쪽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점 중에 하나는 손실이 무한대라고 하는 거죠. 주식이 망하면 이제 휴지 조각 된다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공매도라고 하는 경우는 빌려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손실이 끝도 한도 없이 커질 수 있다라는 위험한 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불평등한 조건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현재는 기관과 외국인만이 공매도를 할 수 있고 개인은 공매도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사실은 개인은 공매도에 대해서 피해밖에 볼 수 없다라는 입장도 팽팽하게 맞서는 중입니다. 양쪽 입장이 다 이해가 되긴 하는데 어쨌든 개인과 기관으로 나눠서 봤을 때는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네. 지난 2월 3일 금융위원회는 3월 15일 종료 예정이던 공매도 금지 조치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지수 종목에 대해서는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라 발표했는데요. 그 사이 제도 개선 방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만 사면 떨어지는 주식의 모든 것 19 1위 후보 헤드라인을 공개합니다. 요즘 뜨거운 열풍이 불고 있는 증권가. 지난 연말부터 공모주, 배당, 증거금 등 주식 용어가 인기 검색어 순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중 사람들을 설레게 한 말이 있죠. 일명 따상입니다. 따상? 따상. 이 주식에 관심 없는 분들도 따상돼서 대박난 사람들 많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리기도 했었죠. 따상을 좀 정확히 좀 설명해 주세요. 따상이 뭡니까? 따상이 뭔지 알려면 우선 공모주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그럼 뭐예요? 기업이 투자 유치를 위해서 주식시장에 신규 상장할 때 일반인 투자자도 매수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주식입니다. 이게 주택 청약처럼 공모주 청약도 높은 경쟁률을 뚫어야 매수가 가능합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군요. 그럼 여기서 따상은 뭐냐? 네. 처음 발표된 공모가보다 매매 거래 당일 최초로 형성된 가격인 시초가가 2배 상승. 더블, 2배 상승. 더블 쳤다. 그리고 장이 열리고 마감까지 하루에 오를 수 있는 가격 제한 폭인 30% 상한가까지 오르는 상태에서 장이 마감하는 걸 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첫날 대비 최대 160%. 그러니까 따상이라는 게 원래 잘 있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2020년에는 무려 10곳이 따상을 달성을 한 겁니다. 따상. 지난해 7월 2일에 상장한 제약기업인 S사의 경우에는 따상을 하고 그다음에 코스피 최초로 3일 연속 상한가를 친 거예요. 그래서 공모가가 49,000원, S사의 주가가 2월 3일 기준으로 149,500원을 기록합니다. 거의 3배죠. 와 대박이다 진짜. 참고로 S사의 임직원들이 상장 전에 1인당 평균 약 11,820주 정도를 매수했는데요. 주가가 3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얻은 차익이 무려 2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S사 직원들은 당장 주식을 매도하기 위해 줄지어 퇴사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 한 명당 강남에 집 하나 정도 살 돈이 생긴 거죠. 그렇겠네요. 자, 아직도 끝이 아닙니다. 지난해 9월 10일에 상장한 게임 업체인 K사는 공모주 청약에서 약 1,524대 1이라는 역대급 경쟁률을 기록합니다. 공모가 24,000원에서 상장 후 이틀 연속 따상상 2월 3일 기준 52,700원을 기록했습니다. 아니면 저 지금부터라도 좀 시작을 해야 되나. 오늘 하루 종일 기사 중에 가장 눈이 반짝거리시네요. 아니, 왜냐면 좀 혹하는데요. 혹합니까? 아무튼 정 기자 좀 진정하시고요. 좀 더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막 주식을 시작해볼까 하는 분들은 공모주가 마치 보장된 수익인 것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하니까 돈 되네. 하지만 공모주를 샀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전 기자처럼 잘 모르고 뛰어들었다간 큰일 납니다. 왜 또? 지난해 2020년 총 76개의 기업이 상장했는데요. 소액 부동산 투자 상품인 리츠의 5개 종목은 모두 손실을 입었고요. 그 리츠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 중에도 9개 종목이 상장 이래 공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초가가 결정됐습니다. 저런. 결국에는 이제 공모주는 양날의 검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공모주를 사기 위해 비투, 그러니까 빚을 끌어들여서 거기에 증거금을 넣으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자칫하다가 큰 수지를 입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와, 뭐 주식이 지금 광풍이긴 한데 영끌과 비투하지 마라.
영혼 끌어당기고 이제 빚내서 공모주는- 투자하지 말라고. 이제 위험하다는 걸 좀 아셨으면 그래도 다행입니다. 자, 저는 안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주식 초보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점도 있는데요. 네. 이 월드 클래스 스타 BTS의 소속사인 B사의 경우 오늘 기사 봤어요. 이 회사가 공모가가 13만 5천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15일에 상장했는데 시초가가 27만 원으로 형성이 됐어요. 이른바 따상 입상에 성공하는 듯 했습니다. 이에 공모주 청약에 실패한 투자자들은 B사의 주가가 더 오를 것으로 판단, 즉시 매수에 돌입했는데요. 그런데 상장 첫날 B사의 주가는 4시간여 만에 하락세. 결국 시초가보다 4.44% 하락한 25만 8천 원의 장을 마감하며 따상에 실패했습니다. 결국 B사의 따상을 기대하며 시초가에 매수한 개미 투자자들은요. 전부 사길래 따라 샀다가 폭풍 눈물 흘림. B사 주식 환불 안 되나요? 라며 초보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환불 대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포털 업체와 제휴를 하면서 지금 상승 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 손실이 확정난 건 아니니까 꼭 그렇게 실망하실 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손해봐도 후회가 없습니다. 시장의 흐름은 사회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식을 하려면 우리가 사회 현상도 잘 파악해야 한다는 거죠. 요즘 사회 현상 중에 핫 이슈, 단연 백신 접종이죠. 네. 네. 지난 6월 1일부터 백신 접종자들은 가족 모임에 인원수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맞아요. 7월부터는 1회만 접종해도 실외에서 마스크 미착용을 허용했고요. 거기다가 접종 완료자는 국립공원, 휴양림, 공연장 입장료 혜택 등 와. 백신 인센티브라고 해서 이게 정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감독님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신청을 못 하셔서. 아니 잠깐 리허설하러 올라갔다 내려오는 사이에 그게 끝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80만 명 분이 너무 쉽게 동이 나가지고 이게 이제 바로 백신 인센티브의 영향입니다. 네, 이 백신 접종 시작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주식 시장에도 변화가 있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게 세계 이제 곳곳에서 백신 접종자들에게 지금 노마스크를 이제 허용하기 시작했고 보복 소비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이제 소비를 못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쪽에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정말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바로 코로나 종식 후에 급등할 종목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코로나19 종식 후 급등할 종목! 어떤 종목이 지금 급등할지 예측을 네.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죠. 어떤 종목이 급등을 할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아, 이제는 이제 방송을 넘어서 카메라 뒤에서도 네. 슬슬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을 하고 있지만 치료제는 아직은 개발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치료제 개발 회사 요건 어때, 아빠? 아빠. 아들아, 네. 그건 아닌 것 같아. 어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빠 미워. 아니 왜냐하면 코로나가 언젠간 종식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때쯤에 이제 개발을 하고 있다면 보통 최소 임상하는데 몇 년 걸리거든요. 그때쯤이면 환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다 접종 맞을 거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 이제 우리가 흔히 뭐 매출액이라고 하는데 매출이 많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게 사실 치료제면 대박일 줄 알았는데 그러게요. 저도요. 그게 아니라는 게 네. 좀 놀랍고요. 근데 다들 진짜 솔깃했죠. 네. 치료제라고 해가지고. 자, 그러면 오늘 급등할 네. 종목들 뭐 어떻게 해서 찾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나오신 분이 다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투자로만 최소 저거 맞아요? 저거 맞아요? 저 숫자 저거 맞아요? 잘못 나온 거 아니에요? 10만 %. 네, 숫자를 못 읽을 뻔했어요. 잘못 나온 거 아니에요? 10만 %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 급등할 종목만 콕콕 집어서 주식계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불리는 슈퍼개미 박홍일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홍일입니다. 깜짝 놀랐어. 10만 %요? 깜짝 놀랐어. 저희가 당황스럽습니다. 소개를 하면서 저 진짜 너무 궁금해요. 우리가 200%, 300%, 많이까지는 1000%까지 들어봤는데 네. 이게 10만 %면은 1000배요? 아니 그래도 수익률이 1000배면은 10만 원 투자하면은 이게 얼마입니까? 맞아요. 투자했어. 1억이죠, 1억. 아니, 10만 원을 투자했다면 1억인데 그걸 하시겠어요, 지금 이분께서?
그러네요. 1,000만 원 넣었으면 100억 원이에요. 그러네. 그럼 시드머니를 얼마나 그렇죠. 저걸 알아야지. 처음에 그때가 이제 저는 그 좀 가장의 역할을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되는 때가 있어서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 알바해서 만든 게 첫 통장이었고 그때가 처음에 50만 원 정도였었어요. 그때 이후로 알바해서 뭐 학비 내고 집에 생활비 내고 남는 거 조금 주식을 사서 모으기 시작했던 것들이 이제 쌓여서 시간이 길어지니까 네. 오래 해서 수익률 자체는 좀 높은 편입니다. 아니 어린 시절에 아르바이트 하면서 주식을 시작하신 건데 1000배는 그래도 오래 한다고 달성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비결이 어떻게- 있었을 것 같아. 네. 저번에 되게 나오셔서 그 김태석 형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제가 그때 여의도에 전업들이 모이는 사무실이었는데 같은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형님이 그 사무실이 전국 1등이었어요. 와 그런 사무실이 있었어요? 그런 사무실이 있어요. 여의도에 지금도 아마 또 있을 거예요. 네. 신기하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각각 탐방을 또 다니고 한 것 기업을 중에서 탐방하시는 거예요? 기업을 이제 다들 실수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발품? 연구를 한 것 중에서 가서 방문을 하고 또 연구를 한 것 중에서 이게 괜찮은 구간에 있다는 거 하면 정보 공유를 서로 공유를 또 해요. 그러면 다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보면 이게 되는다 안 되는 거를 알아요. 그러면 그 방에 있다고 다 같이 같은 종목에 투자하는 그럼요. 그렇진 막 않아요. 카더라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거 좋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업의 실제로 실적을 보고 기업을 공부하는 거예요. 아이디어만. 아이디어만 그러면은 최근에 다녀오신 데는 어디예요? 예, 그저께 갔다 왔던 데 있으시면 저희도 한번 가보게. 어디 가보고 싶어요? 옛날에 어디 가보고 싶었어요? 지난주에 어디 가보고 싶었어요? 난 오늘 궁금한데 오늘. 오늘은 어디 가보고 싶어요? 소개를 하면서 뭐 주식 슈퍼개미, 뭐 내비게이션 뭐 이런 거는 몇백억, 들어봤고 뭐, 네. 아버지까지 저희가 들어봤는데 노스트라다무스 쓰면은 끝판왕 아닌가요? 대체 어떤 얘기를 하셨길래 이렇게 된 거죠? 제가 주식 관련된 걸 주제로 하는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유튜브 상에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하는데 좀 맞는 것들이 조금 나오니까 이제 적중률이 좀 높았어요? 근데 몇 개 정도를 추천하셨죠? 2019년도에 가장 좋게 봤던 건 반도체 소재 쪽이었고요. 2020년도에서는 이제 건설 건자재 쪽을 가장 좀 좋게 봤고요. 그때 반도체를 얘기했는데 지금 핫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냥 반도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종목을 좀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정말 강하고 좋은 회사들 뭐 월세 하나 그리고 뭐 코미사도 있었고. 다 처음 들어. 내 예상했잖아. 어떻게 된다고. 2,300까지는 갈 것 같다고. 반도체. 그지. 좋다고. 한국 오늘 그게 한 몇 배 정도씩 올랐나요? 한 300%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예. 3배? 근데 뭐 저점에서 딱 사서 고점에서 딱 팔면 300%가 수익이 나겠지만은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저는 제가 자신 있는 구간에서는 비중을 막 늘려요. 그때 당시 이제 반도체 비중이 높았던 거고 다른 쪽 내수주 같은 것들은 좀 비중이 좀 작았던 건데 자신 있는 구간에서 자신이 없어질수록 뭔 구간이에요? 자신 있는 구간이 자신 있는 거죠. 아침에 자신감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저는 한 반분기 정도는 자신 있어요. 1년에. 어떤 구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우선 회사가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를 때가 있어요. 모른다는 거는 그 회사가 가격이 저렴하게 거래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자신 있는 구간이구나. 그래서 자신 있는 구간. 아직 입소문이 안 났을 났을 때 때. 그때가 자신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게 오히려 더 늘어날 때. 그러니까 쏠쏠하게 잘 벌고 있는데 사람들 모를 때. 네. 아니 그야말로 제 예언을 적중시킨 건데. 제 생각 살짝 들어보실래요? 코로나 지금 백신이 개발되고 있잖아요. 네. 그 격리를 안 거쳐도 되는 괌이라든지 하와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 백신이 좀 더 보급되면 폭발적인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연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만 이제 저는 그거예요. 뭐냐면 아까 황재성 씨가 미래를 예측했잖아요. 네. 누구나 지금 다 예측. 지금 전 그거 국민이 다 예측 예측하고 못하는 있다 사람은 이거죠? 없어요. 아, 초등학생도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네. 꼭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겠어요? 근데 이제 걷기 시작하는 애한테 그러니까 주가는 되게 빠르죠. 이미 그거를 올해 말까지 나는 이미 그러니까
내 머릿속은 벌써 괌에 가 있어요. 주가도 이미 가 있어요, 괌까지. 아, 이미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알겠네. 내가 생각한 순간 이미 거기는 그러니까 다.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얘기하면은 그건 이미 지나간 건가 봐요. 그러면 진짜 신기하다.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괌이 터졌을 때 그 가격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전을 넘어서 너무 빠르다. 여행주들 보시면 주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네. 맞아요. 뭐 항공주도 마찬가지고 아까 이제 저 질문 있어요. 저 항공 주식 한 주 샀거든요. 항공은 괜찮아요. 근데 막 오르고 있어요 지금. 아니 며칠 사이에 제일 많이 오른 네. 주식이 네. D항공 주식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항공은 미리 유증도 다 끝내놨고 네. 해안항공까지 인수를 하기 때문에 대형 회사 중에 2개인데 하나로 이제 합쳐지잖아요. 네. 경쟁자도 없어요. 항공 망할 수도 없는 게 잘 샀네. 국적항공. 근데 줄 알았네. 나머지 그 네. 저가항공사가 우리 한국에 지난 몇 년간 되게 많이 생겼잖아요. 예, 예. 네.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요새 막 저가항공주들을 많이들 살려고 네. 하세요. 네. 근데 주가도 지금 계속 올라가는데 저 중에 또 연말에 큰일 날 수도 있어요. 몇몇 기업들은. 왜요? 코로나 전에도 안 좋았어요.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막 가격 할인 들어가고. 근데 여행을 가면 다행이죠. 네. 하반기에 빨리 뭐 7월, 8월이라도 2주 격리가 완전히 뭐 전 세계 다 해제되면 뭐 저가항공사도 이제 비행기 뜨니까 현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연말까지 이 상태로 가면은 또 이 회사들이 버틸 체력이 언제까지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버티면 이기겠죠. 당연히 우린 또 여행 가니까. 시간이 많지 않다. 여행사도 마찬가지고. 그 항공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이 데미지를 받아요. 여행사들도 데미지 입었어요. 재무제표 보면요. 그때 그 한 1년 동안에 그 타격들이 다 거기 다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제 기준에는 탈락이에요. 그리고 항공사, 여행사는 탈락. 사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근데 샀는데? 어제 샀는데? 지금 너무 충격적인 사실은 그 당시에 그 가격이 우리가 여행을 하고 있을 때 가격을 본다는 게 네. 와, 너무 빠르네요, 주식은. 아니 재성 씨 얼굴 좀 밝게 펴세요. 제가 너무 들떴나 봐요. 지난주에 너무 들떴나 봐요. 주식으로 여행을 갔네요. 보니까 비행기도 했고 거기에 패키지 상품 파는 여행사도 들어갔었고. 잔뜩 들어가셨군요. 아니 왜냐면 이거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 혼자 놔두지 마세요. 저를 혼자 놔두면은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 제가 막 장난으로라도 여쭤보고 했지만 네. 이 진짜 우리가 숨은 수혜주들은 아직까지는 우리 주린이분들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떠먹여 줘야 됩니다. 네. 사실 또 본론으로 좀 돌아가서 그 당시에 이제 많이 깎였지만 아직 못 올라온 게 있을 거예요. 아 나도 그걸 물어보고 그걸 싶었어. 찾거나 아니면 팬데믹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혜택을 받을 종목. 이런 그렇죠, 것들을 저희가 그렇죠. 오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이제 만약에 지금 뭐 고공행진을 하거나 홍일님처럼 자신감 있는 구간 자신감을 가져도 되는 그 구간. 구간을 찾아야 하는 종목들을 저희는 이제 배워야 합니다. 수혜주들 요 종목들 좀 있습니다. 어떤 걸 주목을 해야 되는지 근데 우리가.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 이후에 라면들이 매출이 되게 좋았어요. 라면 회사들이. 네, 라면 회사. 그게 이제 1년이 지났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장으로 보면은 라면의 그 상황이 되게 안 좋아요. 왜냐면 원자력 가격 오른 데다가 전년도에 판 것 중에 이게 비축성이 좀 있어요. 유통기한도 좀 긴 편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소진돼야 되는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PER이 3, 4가 한 10 중반 정도 때 되거든요. 이 정도면은 사실 제가 딱 원하는 그런 딱 가격은 아니지만 접근이 가능한 지금 가격 레인지 선이에요. 또 뭐가 있냐면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우선은 비축 물량을 언젠가는 다 줄게 돼 있어요. 네. 전 연말쯤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쪽으로 옮겨가는 쪽은 내년도 상반기를 타겟으로 들어갈 종목을 보고 있어요. 벌써요? 그러니까 뉴스에 시간 금방 가요. 뉴스에 요즘 라면 잘 팔린다라는 뉴스 났을 땐 이미 늦은 이미 거죠. 늦은 거지. 그걸 예상하고 훨씬 전에 선생님, N입니까, O입니까, S입니까? 세 개 다 들고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사면 되지. NOS. 요거는 세 개 다 회사가 장단점이 있어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다 가지고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홍일 씨 얘기한 것처럼 특히 라면은 서민 기호식품이다 보니까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뚜기가 2008년부터 지금 못 올리고 있어요. 2008년이면은 와. 근데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올릴 때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라면 쪽은 좋게 보고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두가 비관할 때 그 기업을 사는 게 좀 맞다고 보거든요. 낙관할 때 조심하고 비관 속에서 정말 엄청난 랠리가 나와요, 사실은.
근데 지금 옆에 갑자기 낙관하다가 비관에 빠졌거든요. 근데 그럼 종목을 좀 줄이고 네. 여행주를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보면 여행주 얘기를 그만합시다, 재선 씨. 여행주를 줄이려고 이제. 네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행에 관련된 용품들을 다 줄이고 라면 쪽으로. 재성 씨, 내가 지금 몇 달 됐잖아요, 우리. 네. 주식 사고 녹화장에 오지 말고 네, 진짜. 여기서 알고 사라고요. 왜 자꾸 그런 일을 반복해? 근데 자기가 이상한 거 사온 다음에 저 잘 산 거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긴 다 아니잖아, 지금 보면. 우리 녹화 매일 하면 안 돼요? 나 매일매일 그러니까 본단 말이야. 방송 끝나고 계속 손절을 하시니까. 또 뭐가 있냐면 요거는 좀 코로나 수혜주가 될 수도 있는데 그 과자 회사들이 과자 회사 밸류에이션이 지금 사실 과도하다고는 생각 안 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편안한 구간인 그 회사가 있고 또 요거는 수출을 하던 회사들 같은 경우가 오히려 그 혜택이 클 수 있어요. 수출하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과자 그 정. 오. 말하지 않아도 오더라고요. 네. 말하지 않아도 오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서 아니 그러면 애초부터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심 좋잖아요. 우리나라 확실히 음식 회사들이 잘해요. 수출 쪽으로 많이 잘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회사가 뜬금없이 뭐를 딱 출시를 했는데 어떤 제품을 출시를 했는데 무슨 바다칩을 했는데 이게 터졌다. 그건 플러스 허니버터칩 뭐 이런 거. 옛날처럼. 옛날에. 전문 용어는 주식 용어인 줄 알았어요. 뭐 그러면 예를 들어 뭐를 딱 내놨는데 이게 회사 측에서도 예상 못했는데 얻어 걸리는 경우가 그런 있어요. 경우 있죠. 네. 꼬북침 막 이런 거. 저 라면이랑 과자는 그냥 제가 먹기만 했거든요. 아예 관심 종목이 그러니까요. 없었어요. 열심히 먹었는데. 어제도 먹고 왔는데 지금 네. 그래서 얼굴 땡땡 부어 있는데. 자, 라면 과자는 그저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 주식 투자 대장이라는 걸. 자, 일단 말 나온 김에 저희가 이럴 게 아니라 지금 나온 종목 다 살려면은 우리 준이들 정말 지갑 가죽만 남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항상 우리 프로그램에서 준비한 게 있죠. 바로 월드컵입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지금 네. 코로나 종식 후를 대비할 종목을 분야별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포스트 코로나 분야별 월드컵. 지금 오늘 시간은 저는 진짜 좋아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당장 앞을 넘어서 이제 지금 맞습니다. 3, 4개월 뒤에 거를 지금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훨씬 좋습니다. 지금 주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시작하시죠. 네. 뭐 어렵게 주식 대예언가까지 모셨으니까. 그럼요. 바로 저희가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자, 이번 포스트 코로나 분야별 월드컵 총 4개 부문으로 엄선을 해봤습니다. 건설, 미용, 반도체 소재 부품, 식음료. 이렇게 4개 분야가 있는데요. 저희는 같이 해보는 걸로. 좋습니다. 시뮬레이션을 같이 해보. 이거 적으세요. 아셨죠? 네, 뭐 적어보세요. 적었는지. 네. 자, 과연 박홍일님과 경제닥터 염승환님은 어떤 선택을 하실지. 자, 그러면 4강전부터 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외치면 섹터를 호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건설 대 미용. 하나, 둘, 셋. 건설. 미용. 오, 나뉘었어요, 나뉘었어요. 너 미용. 난 건설했거든. 저 미용이요. 자, 반도체 소재 부품 대 식음료. 하나, 둘, 셋. 식음료. 반도체 소재 부품. 오, 나뉘었어요. 또 나뉘었어요. 전문가에게는 완전 반대예요. 나 네. 반도체였는데. 비슷하게 가시네요. 자, 아니 이제 박홍일님 반도체가 아니라 식음료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은 지금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나오고요. 쉬워요. 밸류에이션이 아까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저기 가격 그러니까 주가 대비 그 가치가 낮고? 네, 가치가 저렴해요. 그냥 그 정도면 제가 볼 때 살 수 있는 가격대 분에다가 지금 좋아질 일들, 그러니까 판가 인상을 한다는 거. 올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올해 안 좋아야 내년도에 YOY로 봤을 때 성장하는 그림 같이 나올 수가 있어요. YOY도 많이 언급해 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전년 동기 대비 수익을 말씀해 주신 거죠. 음료나 뭐 주류 같은 분야도 괜찮을까요? 주류는 밸류에이션이 조금 비싸요. 제가 볼 때 다른 식품료에 비해서 주류가 밸류에이션이 좀 높고 그리고 음료 괜찮게 올랐어요. 그래 음료들도 아시다시피 그냥 거의 우리나라는 한 회사가 거의 뭐 그냥 완전 그게 L? 되게 L회사. 어쨌든 그래서 저는 반도체가 아니라 반도체는 저는 뭐 줄여가는 단계. 다시 또 좋은 타이밍 또 올긴 할 거예요. 너무 어려운 주식이다. 이거 뭐 본인 기준이시니까 이거는. 그게 제 생각인지 네. 뭐 제가 다 맞는 건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염승환님께서는 반도체 소재 부품을 선택하셨는데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그 독점적인 위치에 있는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이 있어요. 이 회사 제품을 안 쓰면 안 되는 그런 회사들은 좀 잘 찾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네, 네. 그 실리콘 링 만드는 뭐 핫땡땡 머티리얼즈라는 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레이저 장비 전문 업체 중에 또 땡땡 테크니스가 있는데 글로벌 1등 기업이에요. 이 레이저 장비 쪽에서는 한국 기업인데도. 한국 기업입니다. 예. 근데 이런 기업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포지션들을 확실히 구축하고 있고 저는 왜 이런 기업들이 더 좋아진다고 보냐면 지금 뭐 미국의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정말 되게 비싸거든요. 비싸고 근데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거의 독점적인 위치를 많이 차지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한국의 기업들도 이제 서서히 국산화를 하면서 조금씩 대체할 가능성이 있고 또 우리나라는 어쨌든 이게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미국이 도와주고 있어요. 중국을 견제하면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 일단 꺾였거든요. 지금 중국은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이 이건 뭐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0%입니다. 없어요, 점유율이 거의. 그렇게 반도체 굴기를 처참해요. 외쳤는데도 그래서 한 회사가 지금 부도났잖아요. 170조 원 정도 투자를 했는데. 뭐 실체가 없는 회사로 막 나오고 근데 사기 어쨌든 얘기도 나오고. 중국은 미국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운이 좋았죠.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그 굉장히 큰 이유였어요. 근데 미국에서 막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안 막았으면 또 어떻게 됐지 뭐. 그래서 이제 반도체는 좀 괜찮지 않나. 자, 결과가 어떻게 됐죠 지금 그러면? 자, 그럼 먼저 이제 박홍일님부터 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건설과 식음료가 결승에 진출했는데 둘 다 코로나19 종식 이후로 주가가 많이 오를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실제로 또 오르고 있는 주식이기도 합니다. 건설 그리고 식음료 둘 다 괜찮은 거예요. 결승전에 진출했는데요. 건설 대 식음료. 하나, 둘, 셋. 건설. 오. 먹는 거보다 오. 건설을 네. 집을 네, 지금은 박홍일 씨는 최종적으로 건설을 선택하셨어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국민이 사용해야 필요한 그 건설 그 한 해 호수가 있어요. 네. 이게 오히려 많이 짓게 되면은 이제 남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수급이 맞춰져요. 가격이 안정화되고. 근데 안 짓게 되면은 이게 모질라거든요. 필요한 양의 집을 공급이 안 되니까 집이 모자라서 전세 가격이 먼저 오르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사실 작년에 전세집 구하느라 네네. 살아본 적도 없는 동네로 처음으로 이사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진짜 집이 없었어요, 서울 시내. 그 아마 전월세도 구하기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진짜 그래서 힘들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집이 부족한 시기가 와서 지어야 돼요. 그리고 사실 최근에 건자재들은 많이 올랐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건자재가 제일 1번 주력이에요. 건자재라고 하면 이제 건설에 필요한 네. 뭐 시멘트. 철강, 시멘트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네네. 거예요? 그런 것들. 철강 시멘트는 어디가 괜찮은? 시멘트는 저는 아시아 시멘트를 가장 좋게 봤어요. 아시아 시멘트? 네. 아시아 시멘트가 재무도 좋고요. 예. 그리고 또 M&A를 적재적소에 해놨었어요. 그래서 회사 규모가 많이 늘려놓은 상태에다가 예. 회사 자체의 재무도 좋은 상태에서 예. 좋은 시기가 와요. 건설 쪽에 약간 화랑이 예상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 사실은 뭐 선거 이런 거랑도 좀 영향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규제가 공약도 많이 내세우고. 규제가 나올 때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돈이 안 몰려요. 그래서 사실은 과매도권의 건설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돈이 벌어요. 그래서 일을 잘하고 괜찮은 회사들 많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건설사들이 뭐 손에 꼽히는 데 있잖아요. 그중에 좀 좋게 보시는 데는 어디가 있을까요? ENC 네. 괜찮은 구간으로 보이고요. 처음 들어봤어요. 건설? 대이에요 이름 이름이 바뀌어서 그래요. 아 이름 바꾼 거, 간판 바꾼 거고. 편한 세상. 그리고 자, 경제닥터 염승환님의 최종 선택은 어떨지 결승전이죠. 네. 미용 대 반도체 소재 부품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미용. 네. 미용. 다 맞으셨어요? 저 맞았어요. 미용. 아니, 네. 미용이었어요. 워낙 반도체를 좋게 보셔서 난 당연히 반도체 쪽일 거라고. 의외의 답이 나왔습니다. 반도체 좀 약간 식상한 면이 있어서. 그럼 너무 많이 얘기를 좀. 걸로. 네. 이건 뭐 1등이냐 2등이냐네요. 자, 어쨌든 오늘 주제에 좀 걸맞게 선택을 해주신 것 같아요. 코로나 중식 이후에는 아무래도 좀 미용에 신경을 쓸 것 같다. 이거는 이제 인간의 어쨌든 본능을 자극시키는 산업이잖아요. 예. 누구나 예뻐지고 싶어하죠.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성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근데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지거든요. 주름도 피고 싶고 어쨌든 언택트형 산업이 아니에요. 반드시 누군가를 만나야 돼요. 병원에 가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마사지를 맞아요. 비대면을 할 수가 네. 없잖아요. 네. 그래서 코로나19가 종식됐을 때 당연히 수혜주로 보고 있는 거고 이 기업들이 또 주가가 많이 눌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기업 얘기하면 그 가슴 아프다. 이제 우리 렌즈 있잖아요. 일회용 렌즈. 네. 네. 일회용 렌즈 만드는 회사예요. 이거 아니에요? 렌즈는 매일 출근 안 하면 안 네. 쓰니까. 그래서 정말 이거 아닙니까?
네, 뭐 그렇기도 한데 아닌가 봐요. 또 아닌가 봐. 맞아 아니야? 여기 아닌가? 아니, 근데 이제 이게 네. 보통은 그걸 유통하는 회사가 있고 제조하는 회사가 네네. 따로 아, 그거 너무 복잡해요 그게. 근데 이제 국내 대표 기업이 하나 있어요. 국내 대표 렌즈 회사. 땡땡 로조라고 있습니다. 땡땡 로조. 왜냐면 저는 안경과 렌즈를 단 한 번도 착용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아예 몰라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일회용 렌즈를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실제로. 네네. 근데 이제 외출할 때 되게 좀 간편하니까 맞아요. 좀 괜찮아 보이고 네네. 두 번째가 그 리프팅 기업들. 네. 그러니까 혹시 슈링크라고 아실지 모르겠어요. 알죠? 아이돌 맞아요. 시술이라고 하는 그 슈링크. 네. 그게 정말 엄청나게 히트를 쳐가지고 사실 코로나 전에도 이 한 기업이 있어요. 그 회사가 이제 슈링크라는 상품으로 대박이 났습니다, 진짜. 뭐 이 공중파도 많이 타고. 맞아요. 거기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저는 이제 그 땡땡시스 땡띠칼이라고 있습니다. 네. 처음 들어. 다 처음 일곱 들어봐요. 글자네요. 좀 약간 네. 생소하실 수는 있는데, 네. 근데 이 기업은 그러니까 방식이 보통 두 가지를 많이 해요. 초음파하고 아니면 고주파 방식으로 많이들 하는데 초음파는 약간 이제 얼굴 주름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 좀 많이 펴주는 그런 거고 이제 고주파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모공 같은 걸 좀 축소해주고 탄력 좀 개선해주는 그런 장치인데 이런 것들을 그 의사 이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회사 다 같은 경우는 또 미국에서 FDA 승인도 받았어요. 네, 그래서 국내보다는 해외 매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네.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뭐 동남아 분들이건 다 상관없이 자기가 예뻐지고 싶은 욕구는 누구나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났을 때 이런 산업들이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네.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익률 1000배 슈퍼 개미 박홍일님과 코로나19 종식 이후에 급등할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말 코로나19에 대한 걱정을 네.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진짜 오늘 없어진 줄 알았어요. 네.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의견들을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전문가의 의견일 뿐 모든 투자는 개인의 선택과 책임이 따른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령화 문제는 정말 옛날부터 얘기는 많이 됐어요. 그런데 최근 시장에서 고령화 관련주가 더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그래서 요즘에 정말 농담 삼아서 재수없으면 120세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재수가 130은 없으면 120세야. 130은 그냥 간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니라 준비돼 있지 않은 이 초고령 사회라는 건 재앙에 가까운 거죠. 저는 좀 두려워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노동을 대충 60세 어간에서 노동을 끝내고 어쩌면 더 빨라지잖아요. 네, 맞아요. 건강하면 그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덜하죠. 그런데다가 사실 2020년도에 우리한테 뭐가 왔냐면 코로나19가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안 그래도 사실 건강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이걸 기화로 해서 훨씬 더 건강, 노후, 난 어떻게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것인가 이거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증폭이 되니까 이런 주식들이 굉장히 곽강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이 끝나면 건강 클리닉을 같이 하는 거예요. 아하. 돈 벌고 우리가 세상 뜨면 어떡합니까? 몸 챙기면서 주식해라. 안 아픈 게 돈 버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세이브하는 거를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식 방송만 보고 뒤에 걸 안 보셨군요. 아니, 혼났다고 지금 이렇게 반발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좀 예민했습니다. 죄송해요. 아, 좀 죄송해요. 그러면은 지금이 아니라 우리가 고령화 얘기 나올 때부터 만약에 관련주를 담았던 분들은 지금 어마어마해졌겠네요. 그 건강 관련해 가지고 작년부터 그쪽 관련된 그 기업들의 주가 진짜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르기도 했고 실제 성장도 했고 다들 아시는 바이오 대장주로 불리는 그 스트리온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10등, 시가총액 10위. 네, 그 기업만 해도 10년 전에 비해서 무려 1000% 가까이 상승을 했고 또 액신이라는 기업이 한 1800% 이상 올랐고 액신은 한마디로 바이오 기업인데 신약 개발, 뭐 항암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고 또 이 보톡스 기업 있잖아요. 네. 그 디톡스라는 네. 세계적인 기업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그 기업도 3000%. 예, 주가가 좀 이런 기업들이 이제 고령화 시대에 또 맞물리면서 엄청난 조금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된다? 타임머신부터 개발해야 돼. 10년 전에 여러분 제가 만약에 네. 1000만 원을 넣어놨잖아요. 300억 됐습니다. 300억, 3000% 올랐잖아요. 그렇지. 300억은 아니죠. 3000%면. 30배. 1000만 원 봐봐요. 일시, 100, 1000만, 그치. 10만, 잘못 100만, 계산했네. 1000만, 억, 10억, 100억. 공세기 더 붙여야 되잖아요. 아니, 천이 퍼센트잖아, 퍼센트. 아, 맞네. 두 개를 날려야지. 맞네. 3억. 공부부터 수학이나 배워야겠다. 타임머신이고 나발이고 수학이나 배워야겠다. 아유.
자, 이렇게 수익률 얘기 들으니까 정말 이거 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걸 주목해야 되나요? 이제 소영 씨까지 이런 질문을 저 되게 품위 있게 여쭤보잖아요. 직접적으로.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재성 씨가 이 건강 말고 초고령 사회로 가면은 또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 일반화될까?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저한테밖에 없어요. 아 근데 관심 절차가 아니죠. 그러니까 주식을 알려주시기 위한 전 단계예요. 이 질문들이. 건강 말고 네. 또 중요한 건. 그럴 건강 말고 중요한 중요한 거? 아, 이제 건강했으면 이제 딱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뭐예요? 아이들에게 물려줄 재산. 재산. 돈. 돈. 근데 이제 뭐 아이들한테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워낙 우리가 오래 살기 때문에 네. 재성 씨가 건강하게 끝까지 살아주는 게 네. 자녀분들에게 도와주는 일이죠. 아이들을 챙길 때가 아닌. 그렇죠. 다만 연세가 많이 들면 뭘 좀 챙겨 드셔야 될 텐데 그게 쉽지 않겠죠. 네. 그러니까 간편하게 집에서 해 드실 수 있는 어떤 그런 간편식 같은 네, 그런 거 하고 또 자식들이 계속 방문해가지고 같이 지내줄 수 없으니까 외롭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반려동물. 요즘 반려동물만 있는 게 아니라 반려식품, 반려가구. 미용비도 엄청 비싸요. 요즘 애들이 유치원도 가잖아요. 예? 강아지 유치원. 뭐 배워요? 요즘에 강아지 유치원 다녀요. 배워요, 가서? 호텔도 있어요. 호텔은 강아지 호텔. 통학버스. 진짜인데? 돈 보러 가요? 아니면은 통학으로 가요? 강아지 데려다 주면은 유치원에서 공부하고 온다고. 자, 그러면 좋은 정보잖아요. 이게 그거에 반영해가지고 종목을 고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미국 주식 중에 E라고 있어요. E. 네, 이거 처음 들어봤는데. 반려동물 이제 네. 케어하는 전문 기업인데 시가총액은 굉장히 큰 회사예요. 이미. 그래서 미국은 뭐 반려산업 규모 네, 자체가 엄청나기 엄청나죠. 때문에. 예. 근데 시가총액은 굉장히 큰 회사예요. 미국은 뭐 반려산업 규모 자체가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 연부장님도 적으시네요. 갑자기 관심이 갔어요. 제가 모르는 분야라. 옆에 사각사각 소리가 나는 거야. 야, 저희 프로그램은 주린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가분들도 주목하는 정보의 공유잖아요. 네. 태양끼리 또 서로 프리한 주식방이거든요. 뜨거운 주식이네. 이 네. 태양끼리 공유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고령화 관련주가 이제 전망이 밝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이제 단타로 가야 될지 네. 그렇죠. 아니면 정말 장기 보유해야 될 그런 종목의 섹터인지. 글쎄요, 이제 뭐 이런 초고령 사회의 어떤 히트 제품이나 서비스를 계속 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는 회사는 그야말로 반려 주식으로 삼는 게 반려주식? 주식도 반려가 주식. 밥을 또 줘야겠네 얘네들한테. 주식인데 우리한테 밥을 줘야지 주식이. 아 그렇죠. 주식밥을 뺏어 먹어요 우리가. S전자 제 반려주식이에요. 아, 그거 좋은 거예요. 네, 반려주식. 반려주식. 근데 너무 귀엽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은퇴하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 긴 시간을 나와 함께할 반려주식이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자, 주식은 왜 반려 주식이라고 얘기하냐면 네. 하고 싶은 비즈니스의 동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반려가 되거든요. 그러면 동업 관계를 끊는 게 주식을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주식들을 만약에 이런 초고령 사회에 관련된 주식 중에 발견했다면 훨씬 확률적으로도 반려 주식이 될 가능성이 많죠. 왜? 성장할 게 뻔한 회사니까 괜찮은 전략이죠. 이게 진짜 간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네. 지금 당장은 안 닥쳤으니까 우리한테 진짜 먼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되게 먼 일이라고. 아니면 소장님 그러면 고령화 관련주를 네. 바구니에 이제 담을 때 예. 포트폴리오 한 어느 정도 비중으로 생각하세요? 글쎄 그건 이제 뭐 기대 수익률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미니멈 한 10%에서 최대 한 20% 정도는 20 정도가? 이런데 포트폴리오에 넣으셔도 괜찮지 않겠나. 혹시 그럼 본인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저도 갖고 있습니다. 더 물어봐. 네. 더 여쭤봐. 방금 멘트 되게 못됐어요. 네. 시청자분들을 위한 정보 공유예요. 네. 나서 주세요. 수린이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 총대를 매겠습니다. 네. 뭐 갖고 있습니까? 아니 뭐 갖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떠먹여주세요. 오늘 게스트로 나왔지만 저도 그런 질문 엄청 하고 싶고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일부러 안 드리는 이유가 그 마음을 아시면 좀 대답을. 그런 질문에 대답하는 분들은 네. 방송을 오래 못 하더라고요. 방송 욕심 때문에 말을 못 해주시는. 방송 오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팁은 애들러서 주실 좀 거죠? 힌트라도 좀. 예. 네. 아, 그럼요. 다행이다. 초고령 사회 관련 주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라. 네네네네. 숙제를. 오롯이 그 주제에서 벗어나지는 아, 않았습니다. 근데 황재성 씨가 대표인 거예요, 저희?
그래서 제가 이런 태클이 들어올 것 같아서 약간 했는데 네. 까짓 제가 대표하겠습니다. 한배를 타겠습니다. 네. 같이 맞는 거예요. 이따가 네, 오늘 한번 보죠. 같이 맞는 거예요. 뭘로 구성하셨는지. 네. 자, 근데 이유가 다 있습니다. 딱 3개만 종목. 제 꿈의 3종목. 이제 저것만 안 사면 되는 거죠? 아니에요. 저 지금 막 블랙 투자랑 이런 거 다 보고 지금 선정한 겁니다. 네, 뭐 카땡땡? 우리가 다 아는 그거. 고령화 주식이에요? 모바일. 그러면은 임플란트 주식이 일단 있고요. 네. 네. 그 임플란트와 현땡, 오땡, 에버 저 두 종목을 똑같은 비율로 뒀어요. 현땡, 오땡 에버는 어떤 주식이에요? 그거 자율주행인 자율주행. 일단 저거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지금 몇 살까지 운전을 해야 되는가? 어르신들은 건강 문제가 있잖아요. 네. 운전 중에 시야 확보가 잘 안 되신다거나. 대처 능력이 또 떨어질 수밖에 근데 운전은 하고 싶어. 맞아. 그럴 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뭐다? 바로 자율주행입니다. 연세 때문에 혹시 이제 나중에 제한이 걸리는 법이 나오거나 이랬을 때 그거를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뭘까? 네. 자율주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자율주행에다가 40% 큰 비중으로 투자를 했고요. 비중 크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입을 통해서 들어가는 음식 이걸 분쇄하기 위해서는 치아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근데 보면은 요즘 들어 젊은 친구들도 이가 싹 나가요. 얼음 같은 거 깨물어 먹고 막 그래가지고 이가 싹 나가더라고. 막 단 거 좋아하고. 림플란트. 이 시장이 네. 이것은 무조건 어떻게든 소비를 한다. 이런 생각에 있어서 입각해서 아니나 다를까 들어가 봤더니 네. 기관 투자도 너무 좋더라고요. 이 제표도 되게 좋더라고요. 와, 이야. 그리고 나머지 20%는 뭐냐? 사실 저 종목은 우리 염승환 부장님의 영향력이 커요. 만약에 내가 죽을 때까지 핸드폰을 예를 들어서 한다면 뭘 할까? 친구들이 보고 싶어서 연락을 하는데 안 된 애들한테 도대체 어떻게 할까? 톡을 남길 것 같은 거야. 나 갈게 그러고. 그러면 거의 그때까지 쓰고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쟤를. 맞아. 저거는 이제 물려주고 싶은 그런 종목이라서 후손을 좀 후손을 위해서. 생각하는. 예. 네. 자식을 위해서 저기는 좀 와, 달라졌어요. 많은 종목. 자,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아니 듣기에 되게 굉장히 설득력 있어요. 일단 OEM 임플란트는 뭐 이 주가 전망에 대한 걸 빼고요. 네. 고령화 관련주 포트폴리오로 굉장히 좋은 것 같은 게 우리나라 대표 주식이죠. 네. 임플란트에. 그리고 우리나라 치과 선생님들의 임플란트의 기술력은 이거예요. 이거 정도가 아니라 탁월하게 1등이죠. 우리나라가 정말 그러니까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는 임플란트 가면 미제 독일제를 썼어요. 근데 지금은 그걸 쓸 수가 없는 게 10년, 20년 후에 AS가 될까? 왜 계속 살아남아 있을 거란 확신이 있는데 맞아. 그거 유명하다는 정체불명의 미제 독일제는 이게 그때까지 이게 부속이 있을까? 이런 생각하니까 네. 마켓을 장악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심해지죠. 1등 회사에 거기다가 대한 중국 진출을 한단 말이죠. 그죠? 이런 꿈이 있죠. 15억 인구가 2대씩만 임플란트 갖다 박으면 어떻게 될까? 35개. 15억 인구가 앞니 2개씩만 날아가도 소름이 끝이네. 이게. 몇 개야? 30억 개가 이빨이 날아가는 거야. 지금 당장 주문을 넣어야겠는데. 헌출계 새집다오가 지금 두꺼비가 여기 있었어요. 그러네. 이빨을 여기다 던져야 잘 돼요. 찾아왔다, 재성 씨. 저 진짜 이거 한 6시간 걸렸어요, 찾느라고. 좋은 선택이신 것 와. 같아요. 괜찮아, 괜찮아. 그다음에 갓땡땡? 이거는 근데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가 초고령 사회 수혜주라. 이런 분류를 처음 들어요. 왜냐면요,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요즘에 영상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톡에 어른들이 없었어요. 뭔 말인지 아세요? 네. 어른들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른들이 톡을 하세요. 깔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꽃 영상들을 막 보내주세요. 꽃 영상 올라가면서 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죽어도 끝까지 못 보는 그 영상. 그거 영상 보다가 의식 안 잃은 사람 아무도 그거 보다가 바로 그 영상들이 많이 도착했다는 것은 뭐냐? 어른들이 저 앱을 깔기 시작하고 저게 맛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고령화 관련주네. 그래요. 우리 어머니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진 같은 거 자주 보내주시거든요.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 아파트에 저희 라인에 네네. 제가 제일 어리거든요. 네. 실제로. 막둥이에요? 네, 제가 막둥이에요. 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네. 제일 많이 살고 제가 제일 어린 편인데 네. 그러면 다 어르신들 산다고 네. 그 아파트 진 건설주가 초고령 관련주인가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반박해야죠, 빨리 반박. 근데 저는 이 회사에서 나온 그 택시랑 그런 거 엄청 많이 쓰거든요. 맞아요, 저도요. 뭐 그런 거는 관련이 있지 않나요? 그건 젊은 분들도 많이 쓰는 거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거기서 좀 분류를 벗어났구나. 다의적으로 하면 이대로 하면 초고령 사회주에 원래 20% 담기로 했는데 이게 빠져버리죠. 그러면 20%가 아니라 15%, 10% 줄어든다. 원래 계획과는 어긋나는 거죠. 어긋난다. 그러니까 근데 다행인 게 20%밖에 배치 안 해놨습니다. 그래서 네, 혼날 것 같더라고요. 컴퓨터에버도 이걸 고령화 관련주로 굳이 묶자면 묶을 수는 있는데 이건 다른 테마가 있죠. 예를 들면 자율주행에 관련된 강한 테마가 있거든요. 여기에 분류가 또 되니까 이것도 고령화 관련주로 분류하기는 조금 애로사항이 좀. 그냥 하나의 앞으로 성장 테마로서만 그냥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왜 선택했는지 공감은 가는데 아까 이제 김동완 소장님 말씀대로 약간 좀 결이 안 맞는 것도 있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일단 카땡은 저는 들어가도 된다고 보는 게 아니 왜 되냐고 보냐면 솔직히 여기 안 맞는 기업은 맞는데 왜냐면 이 이유가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이유가 내가 나이 들어서 후손을 그냥 위한 후손을 위해서. 후손. 후손주. 그렇죠. 네. 자손주. 후손주로는 저는 괜찮다. 그리고 이제 기업이 이제 세 개잖아요. 근데 세 개는 좀 너무 좁은 것 같고 조금 더 늘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장님이 얘기하신 그 가정 간편식. 저는 결국 나이 드신 분들이 또 이게 자기 외모에도 신경 쓸 거니까 주름 개선해 줄 수 있는 그런 의료기기 만드는 거 이런 쪽으로 좀 더 다변화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종목을 조금 더 추가하고. 근데 오늘 그러면 어떤 종목을 더 추가하면 되는지를 배우면 되겠네요. 네, 정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 시간만 기다리시는 분도 사실 계시다고 합니다. 마치 저처럼요. 자, 고령화 관련주 부분별 고갈주값 시작합니다. 오늘 4강 후보들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반려산업. 쟁쟁합니다. 근데 오늘 진짜 오늘 월드컵 좀 치열하네요. 저희 또 태양이 두 개가 떴지 않았습니까? 이 태양들의 싸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적을 준비하시기 자, 바랍니다. 고령화 첫 번째 분야죠. 건강기능식품 대 제약바이오. 와, 저거는 평소에 챙기느냐, 예방하느냐, 치료하느냐 이거 싸움인데. 근데 매일매일 또 방송을 또 같이 자주 하시니까 의견이 좀 비슷할까요? 아니면 좀 다를 거라고 보세요? 두 분. 자주 한다고 뭐 크게 해야 되는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상황이다. 기선제야. 좋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대 제약바이오. 하나, 둘, 셋! 제약바이오. 건강기능식품. 오, 다른다, 나뉜다. 무슨 건강 같아요, 건강. 오, 나뉩니다. 네. 자, 처음부터 갈렸는데 홍승환님은 왜 제약바이오를 고르셨어요? 물론 이제 건강기능식품도 당연히 엄청난 성장을 하겠지만 병이 사실 안 걸릴 수는 없거든요. 내가 안 걸리고 싶다고. 내가 안 걸리는 건 아닌데 고령화됐을 때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뭐 당뇨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만성 질병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피하곤 싶지만 솔직히 사실 쉽진 않거든요. 결국 그럴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치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결국 약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 매일 먹지만 어딘가 어쨌든 아픈 곳이 아플 생길 때는 테니까. 결국엔 약을 찾게 된다. 저는 좀 그 생각을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예전에는 이쪽이 되게 좀 약했어요. 근데 한국에 또 세계적인 약을 위탁 생산해주는 업체도 지금 나올 정도로 정말 한국 기업들이 너무 경쟁력이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좀 제약바이오가 좀 아주 근소하게 이거는 진짜 엄마, 아빠. 맞아요. 약간 그래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대결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기 대 반려산업이거든요. 의료기기 반려산업. 와. 네. 의료기기 대 반려산업. 하나, 둘, 셋! 의료기기. 반려산업. 또 달랐어요. 저는 의료기기였어요. 이번에는 또 의료기기였어요. 저는. 자, 김동완 소장님, 반려산업을 택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의료기기 반려동물이라든지 반려산업이라든지 이것도 성장산업인데 굉장히 다변화에 돼 있으면서 성장산업에 투자한다는 건 예를 들면 그 회사가 지금 돈을 엄청 벌고 자산이 많아서 우리가 투자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미래 10년, 20년 이후에 이 회사가 이 산업에서 엄청난 역할을 할 거야 라는 기대로 투자하는 거란 말이죠. 바이오 산업처럼 신약 개발하면 뭐 대박이 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 권역에서
압도적인 시장 지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누구를 관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려할 수 있는 주식으로는 이런 게 오히려 더 좋지 않겠나. 좀 안정적인 선택. 수익에 있어서. 네, 이제 결승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선택 먼저 소장님부터 제가 해볼게요. 건강기능식품 대 반려산업. 하나, 둘, 셋. 건강기능식품. 건기식. 자, 그럼 결과에 대한 이유를 좀 당연히 들어봐야 되겠죠? 그렇죠.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가장 관심 가는 게 뭘까? 예. 여행도 다시 할 거고 소비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뭐 외식도 할 거고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경향성을 만들어낸 건 뭐냐면 우리가 건강을 생각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확산됐죠.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죠. 예. 코로나19가 만든 특수가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고 순간적인 특수가 아니라 굉장히 장기 트렌드를 그릴 수 있는 특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 김프로님도 건강식품 많이 드세요? 매우 많이 먹습니다. 뭐 드세요? 네, 홍삼 먹고요. 비타민 D도 먹고 또 콜라겐 이런 것도 좀 네, 흑염소 즙도 먹고요. 이거 아라키돈산이 많이 들어있죠. 네. 그러니까 여성한테 굉장히 좋다고. 방금 뭐 짜서 물 나오면 다 드시는 거 같아요. 액체 같은 거 짜본 다음에 액체 나오면 네. 우리나라 주식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제 면세점이 이제 열리지 않겠습니까? 네. 해외 관광이 시작되면은 맞습니다. 면세점에 꼭 들려서 사게 되는 게 있죠. 출국할 때, 입국할 때 다. 입국할 때. 술 말고 몸에 좋은 거. 몸에 좋은 거. 정장. 홍삼. 네. KT는 뭐 연말로 갈수록 또 배당주의 대표니까요. 안정적인 투자를 하실 분들은 뭐 KT. 정말 살까 말까 고민 많이 했던 종목인데. 뭐 선물하기 제일 좋고. 면세점에서 이제 외국 분들이 외국 나갈 때 한국의 대표적인 선물로 약간 많이 하잖아요. 그래요? 김하고 여행이면 힘도 많이 써. 그렇네. 김도 괜찮네요. 김. 상장된 기업이 뭐 동이 있고요. 그래도 저는 이제 프로님하고 같은 곳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발자국 그대로 가려면 일단 김보다는 이제 홍삼이랑 절인 홍삼이라든지 그쪽 추세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연 부장님의 최종 선택 들어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대 의료기기. 하나, 둘, 셋. 의료기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보조 수단이기도 하지만 네. 누군가의 도움은 사실 받아야 되거든요. 사람의 도움을 받건 기기의 도움을 받건. 그러니까 혼자 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또 나이가 든다고 해서 내가 나 외모 신경 안 써. 사실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는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더 많이 신경 네. 쓰시고. 그리고 누구나 젊어지고 싶잖아요. 솔직히 아침마다 이제 거울 볼 때 얼굴 변하면 맞아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럼 결국 거기에 있는 주름들, 특히 주름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의료기기 회사들. 저는 그런 것들 보고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제 기업 명까지는 얘기하면 그렇지만 땡땡 리서치라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그럼 네. 땡땡 리서치. 네. 그게 뭐냐면 이 회사가 되게 좀 독특한 게 연어의 그 생식세포가 있어요. 리쥬란, 리쥬란. 아시는 거예요? 유명한 건가 보다. 유명해요. 네. 여자들이 알면 주사에도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피부 재생에 탁월하다 그러더라고요. 되게. 연어를 얼굴에 넣는 거예요? 네, 연어를 넣어요. 연어에서 그 성분을 맞아요. 아니 언제 기술이 거기까지 됐어요? 요새 근데 되게 많이 드는 그 회사가 이 회사가. 이 회사고요. 피부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L 무슨 회사가 만드는 피부 스킨케어 하는데도 한번 L 거 있어요. 게 있다고요? 있어. 피 푸땡땡. 네. 피 제품 네. 있어. 그 마이언맨 마스크. 그거. 그리고 이제 관절염 같은 거 많이 걸리시잖아요. 나이 들면. 그러면 이게 피부 조직이 되게 얇아지니까 이게 헐거워지니까 그런 것들을 역시 연어 세포를 넣어주면 채워져요, 이런 거. 솔직히 그 주사 맞아보셨나요? 저는 아직 안 맞아요. 제 주변에 맞아보신 분들이 있어요. 효과가 있습니까? 제 주변 친구들이 진짜 극찬을 하더라고요. 그럼 효과 있는 거다. 이게 이 산업이 좋은 게요.
그냥 반복 구매하게 돼 있어요. 맞아. 한 번 하고 효과. 한 번 하면 지갑을 또 열어요. 그냥 반복. 이게 진짜 무서워.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사실은 투자할 때 제일 좋거든요. 그렇지. 안 하는 사람은 있는데 한 번 하는 사람은 없다. 이거. 맞아요. 여태까지는 그냥 그 시술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시술을 하는 그 회사에 제가 주목을 좀 해야 되거든요. 네. 아, 그게 진짜 알짜배기구나. 돈 되는 꿀팁이 정말 1분 1초마다 쏟아지는 시간이죠. 머니 클리닉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인 BTS가 두 번째 영어 노래인 버터를 발표했는데요. 3주 연속 빌보드 차트 1위라는 기록을 세우면서 BTS의 소속사 H사 주가가 급등하고 시가총액이 10조 원을 돌파했죠. 그렇습니다. 한류 열풍의 주역이죠. BTS를 통해서 한국 문화 콘텐츠의 위상을 다시 한번 체감하게 되고 있는데요. 주식 투자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런 콘텐츠 분야에 주목할 만한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주목해야 되고요. 한국 하면 그냥 마치 이제 그 제조업체가 딱 떠오르잖아요. 네. 뭘 잘 만들고 공장에서. S전자, 네, 그죠. H자동차. 네, 그런 것들이 떠올랐는데 BTS가 그걸 바꿔버렸어요. 눈에는 안 보여요, 사실. 이거 이제 우리가 무형자산이라고 하는데 네. 무형자산 중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게 바로 저는 콘텐츠 같아요. 이제 이게 우리가 뭐 엔터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드라마도 있잖아요. 네. 네. K-드라마도 열광을 하고 있고 네. 이 콘텐츠 회사들의 시가총액 합계가 지금 100조 원이 넘어섰는데 한때 우리나라의 주력이었던 조선철강 합치면 60조가 좀 넘거든요. 이제 앞질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뭔가 좀 변화가 생겼다. 합치는 수준이 아니라 63대 100이죠. 네. 문화 그렇습니다. 선진국이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프로그램에서 이제는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0조 시대를 맞이한 K 컨텐츠로 우리 모두 부자가 될 수 있는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날아오른 K 컨텐츠에 탑승할 기회! 바로 100조 시대 맞이한 K 컨텐츠 주에 탑승하기입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사실은 이제 컨텐츠라고 하면 저희들하고도 연관이 있는 네. 분야잖아요. 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손을 안 대는 분야인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맞아요. 네. 서로에 대한 불신, 회사에 대한 불신, FA 시장의 계약이 끝나기만 하면은 불미스러운 일로 회사 계약이 파기되고 다시 새로운 곳으로 터전을 옮기고 이런 일들이 아니까 풍미하다 그러죠. 보니까. 아니까. 네, 아니까. 알기만 하지 사실 투자 쪽으로는 그렇습니다. 생각을 안 했거든요. 진짜 한 번도 안 사봤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오상진 씨나 뭐 소영 씨나 네. 저나 더욱더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한 거예요. 맞아요. 연부장님 물론 계시죠. 네. 하지만 오늘 이분을 모셨습니다. 어. 저희를 부자행 열차, 부산행 아닙니다. 부자행 열차에 네. 태워줄 특급 기관사분을 어렵게 모셨는데 네. 오늘 이걸 제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예. 랩으로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컨텐츠거든요. BP 주세요. 예. 여러분 35년 전부터 네. 주식을 투자해요. 원조 슈퍼겜입니다. 단 3년 만에 수익률 2,500% 달성. 측정 불가 S증권사 실존투자대회 1등 등 다수 투자대회 수상, 전업투자계의 전설로 불리는 레전드 슈퍼겜이 한국의 워렌 버핏 남석관 대표님 모셨습니다. 잠깐만, 주식 투자 시작 후에 누적 수익률을 측정할 수 없다고요? 그 3년 수익률은 이제 2,500%. 네. 그거는 그 전업 투자할 때 1,000만 원으로 하다 보니까 1,000만 원이 한 2, 3년 지나고서 시드머니가 8천만 원 됐어요. 오. 그거 가지고서 그 해에 장이 좋아서 제가 6억 5천을 벌었어요. 수익금 가지고서 투자를 계속해서 했더니 한 2년 뒤에 그러니까는 그때 되니까 20억이 되더라고요. 아니 근데 선생님 말하면은 소규모 자본으로 단기간 투자로 수익률 극대화 이거야말로 우리 지금 주생아들이 원하는 우리 시청자들이 원하는 그런 정도. 우리 주린이들이 원하는 바로 그런 시간 아닐까요? 1,000만 또 원으로. 실제로 보여주신 분이니까요. 그렇죠. 전업 투자에 1,000만 원으로 정말 이 전설이 되신 거면은 야 진짜 굉장한데 이런 수익을 낼 수 있는 이 비법이 뭔가요, 선생님?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세상이 아무리 많이 변했다고 하더라도 네. 배당하고 네. 시세 차익 두 개밖에 없거든요. 배당과 시세 차익이요? 네, 또 시세 기본이죠. 그게 돈을 벌 수 있는 건데 그 투자자분들 머릿속에는 항상 지금 올라가 있는 주식의 화타에 있거든요. 이게 시선이 가 있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거 말고 네. 다음에 올라갈 주식, 다음에 올라갈 기업. 그게 뭔데요?
그거 그러니까 공부해서 찾으셔야지 되는 거죠. 제가요? 그렇죠. 헤헤이. 이제 오늘 다루는 그 콘텐츠 같은 경우 네. 거기 그 분야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핫한 시장이다 보니까 그쪽에도 투자할 가치, 투자할 기회가 있지 않나. 새롭게 좀 떠오르는 어떤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도 관심이 좀 있으세요? 아주 과거부터 관심이 많았죠. 그러니까 언제부터요? 놈놈놈 아시죠? 알죠. 김수영 감독님. 네. 그러니까 정우성 송강. 저도 영화관에 가서 직접 봤는데 네. 그때는 그 제작사가 박이었어요. 네. 지금도 그래서 그 당시 2배 이상 올라갔고. 이거 되게 많이 그냥 영화만 재밌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투자를 그렇죠. 하셨네요. 네. 그래서 영화를 보는데 그걸 생각 못했네. 드라마도 그렇고 그 최근 중에서 몇 년 전이죠. 그 명랑. 1,000만 명 넘었잖아요. 그게 이제 여름 방학 때 개봉이 돼가지고 학생들이 아마 엄청 많이 봤을 거예요. 대한민국 영화 예. 역사상 최고 난리 스코어 났어요. 그렇죠. 네, 1,500만 이상. 네.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최고 스코어라는 게. 그래서 그때 그 장투 같은 경우 네네네. 그 창투사니까는 지분만 투자를 한 거죠. 이게 제작사가 아니고. 예. 장투 같은 경우는 뭐 한 150% 정도 올라가고 주식 가격. 와, 난 그때 승용이 형이랑 같은 소속사여가지고 그냥 기쁘다고 술만 먹었지. 와 진짜 우리는 최악이네요. 같은 회사에서 바로 옆에 있었는데. 승용이 형이 영화 재밌을 거래. 그래가지고 내려가기도 했어, 심지어 그 찍을 때. 그래서 만나서 같이 막 영화 잘 될 것 같다고. 아니, 그 김한민 감독님도 과 선배셔가지고 셋이서 술 먹고 그랬거든. 그 술값으로 샀지. 와 근데 엔터주가 지금 보니까 그냥 아주 심플한 생각으로 약간 단타 느낌이 좀 나요. 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아 그렇죠. 아시다시피 드라마나 영화 제작 같은 데는 리스크가 많이 따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이게 투자 자금을 유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공할 확률이 20%도 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투자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있는 거죠. 리스크가 엔터지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생충은 뭐 원체 유명해서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기생충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제 황금 종려상을 받았을 때하고 그 아카데미상을 받았을 때하고 완전히 틀리거든요. 그래프가요? 그렇죠. 그 시장 반응도.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여기 이거 뭐 광고 보겠습니다랑 뭐가 달라요, 선생님? 아니 지금 가르쳐 주세요. 그래프 어떻게 됐냐고요? 황금 종려상은 약간 작품상에 가까우니까. 그렇죠. 아카데미가 약간 시장의 반응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머리 좋으신 분이 다르게. 그럼 저는 뭐 돌대가리입니까? 이 형이 우매한 짓을 한 거예요. 이 형 유승경 옆에서 술을 먹었던 형인데 그걸 안 머리가 좋으면 뭐 하겠어요. 술만 먹이더라고. 네. 그 기생충일 때 시장 반응은 바네이라는 회사가 제작사였거든요. 물론 이제 시nem도 크게 참여를 배급사잖아요. 그 참여를 했지만 그거는 시장에 영향을 조금 끼치거든요. 다시 말해서 주가의 변동성이 크지가 않다. 영화가 너무 많잖아. 적다. 라인업이 워낙 있으니까. 그 황금종려상을 받아서 발표된 게 일요일 날 오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로가 다 오픈되었던 거죠. 월요일 날 점상을 갖고 점상이 뭡니까? 그냥 상한가로 팍 오르는 거죠. 탁 오르는 거? 네, 그런데 그게 살짝 풀리는 통에 제가 한 50만 주를 샀거든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다음 날에 팔았어요. 그 다음 날에 단타로 가셨구나. 그거는 단타로 갈 수밖에 없죠. 한 2, 3일 올라가 있다가 계속 떨어진 거예요. 계속. 잘 빼셨다 진짜. 계속 그러니까 예술이구나. 이제 그런 거를 캐치를 하고서 투자를 해야지 되는 거죠. 저희가 모르는 K 콘텐츠 부분에 또 다른 뭐 분야가 있습니까? 웹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북미 쪽에 상장을 시키려고 그러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그 일본 망가 시장을 뛰어넘어서 시장은 확대되고 있는데 그 전망은 좋아요. 더 놀라운 건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제 세대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때 슬램덩크나 뭐 아니면 드래곤볼 다 단행본으로 봤잖아요. 그 일본만의 특징이 책으로 나와서 넘기면서 보잖아요. 그래서 웹툰하고는 안 맞아요. 웹툰은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방식이죠. 그래서 일본에서 이거 성공 못한다. 일본 사람 이런 거 안 좋아한다 했는데 넷도 갔지만 카카오가 대박이 났어요. 카카오의 그 서비스 이름이 피코마라고 있어요. 그게 일본에 갔는데 한때 애플 앱스토어에서 일본 쪽에서 거의 1등 했어요. 매출액이. 저 얼마 전에 기사를 어마어마했습니다. 봤는데
일본에서 믿지 못한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가 애니메이션 강국이다 했는데 맞아요. 한국 웹툰이 너무 재밌어서 충격에 빠졌다는 맞아요. 기사를 봤어요. 예. 이런 걸 다 보게 되네 우리가. 그럼요. 진짜. 그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동남아 쪽으로 갑니다. 와. 지금 퍼져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웹툰이 또 신한류가 돼버렸어요. 지금. 우와, 너무 자랑스럽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IP라 그래요. 지적재산권. 이것들을 이제 갖고 있는 회사들이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드라마까지 만들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뭐 웹툰보다 더 급상승한 뭐가 있다고 하는데. 있죠. 그러니까 유튜브 조회수 세계 1위. 세계 1위요? 아, 저거 얼마 전에 BTS? 기사로 봤어요. 아니에요. 저는 정답 알아요. 싸이? 정말 충격적인 건 거의 다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걔 빼고 다 사람이에요. 사람이라고요? 아 그러니까 주인공이 사람이 아니란 네, 거예요. 우리나라 1위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 바로 그 상어 가족이죠. 그렇죠. 상어 가족이에요. 저희 집에서 진짜 한 하루에 50번 정도는 봐요. 나는 되게 고마워. 너무 고마워. 그래요? 너무 고마워. 아침에 일어나서 설록이가 와가지고 상어, 아기 상어 볼까? 이래요. 벌써. 그리고 할머니 보면 할머니 상어 이렇게. 할머니한테 상어라고 하는 거는 네, 근데 애미야. 완전 빠져든 거죠. 애미야, 지금. 뭐 어떻게 가르친 거냐. 애미야. 아니 그러면 선생님 상어 가족 주식은 그 출판사 그거 사면 됩니까? 벌써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는 예, 출판사. 그러니까 뭐 올해 기준으로 해서 뭐 81억 뭐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봤다 그러니까 세계 인구만큼보다 많아요. 근데 이게 뷰로 돈을 버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그걸로 막 장난감이 엄청 나와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왕구 제작사 뭐 네. 이런 경우도 그 주가가 좀 올라가고 반영이 되고 그리고 그랬죠. 저희가 셜록이가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상어 가족 뚜루루 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온 수 동요가 있어요. 저희는 그 영상으로 공부해요. 근데 그거는 결제를 해야 돼. 비싸. 유료 콘텐츠구나. 유료 콘텐츠. 근데 그거 보면 애가 막 숫자를 막 말하니까 우와. 안 살 근데 수가 갑자기 없어. 그걸 보더니 이러면은 어머님들 눈 돌죠. 왜냐면은 뽕이 막 가르쳐 주니까. 네. 뽕 숫자 동요. 핑퐁 좋네. 이런 앱들도 유료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어떤 콘텐츠를 이용해서 수익을 내려고 그 기업들도 거기에서 진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 날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점점 더 파이가 커져가는 추세죠. 와. 이게 보니까 그러면 선생님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중요한 건 어쨌든 길게 투자한다기보다는 단타라고 해주셨으니까 매도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거를 어떤 식으로 잡으세요? 급격하게 올라갔다고 생각이 들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서 이제 매도하는 게 낫죠. 많이 올랐다 싶으면 예. 그럼 막 흥행이 났다 뉴스에서 막 뜨거워요. 네. 그러면 이거 계속 간다고 생각하고 놔두는 경우가 그러면 안 되죠. 선생님 이거 네. 하나만 추천해 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주가라는 게 아니가 아니고 선생님 아니가 아니고 이제는 저도 지쳤습니다. 나는 이제 지쳤어요. 땡거나. 아니 저희가 이럴 때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머니클리닉의 시그니처 주식 월드컵이죠. 아, 아주 적절한 네. 타이밍이었습니다. 지금 안 그랬으면 일어날 뻔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콘텐츠의 다양한 분야들을 배웠습니다. 네. 앵커, OTT, 미디어 제작, 만화, 웹툰 등등 배웠는데 이 분야들로 오늘 주식 월드컵 바로 해볼까요? 네. 전망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네. 종목을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디어 제작 대 OTT. 하나, 둘, 셋. OTT. 미디어 제작. 갈렸어. 걸렸어. 네. 아니 처음부터 지금 좀 갈렸는데 네. 우리 염승환 부장님은 미디어 제작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OTT가 이걸 틀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네. 드라마나 영화를. 근데 그거를 만드는 회사가 없다면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기능을 상실. 근데 그 아무 드라마나 사실 받진 않거든요. 검증된 업체로 또 봤는데 그 우리 한국의 드라마 제작사는 네. 제가 알기로는 정말 그 전 세계에서도 가장 경쟁력이 높고 얼마 전에는 그 FTV에도 계약을 했더라고요. 헐리우드에 진출했어요 이번에. 어디가요? 너무 잘 나가니까. 스튜디오 와. 진짜요? X랑요? 그 10편짜리 단편 미니 시리즈 네. 계약을 했어요. 난리잖아요. 진짜. 예. 지리산도 곧 나온대. 근데 예. 어떤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으면 그 OTT를 전 가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기 위해서는 거기에 네.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드라마 제작사 그 위에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게 더 낫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네, 아니 그거 말고 좀 다른 제작사들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앞으로도 근데 이제 보면은 콘텐츠 질문이 너무 아, 나 황사성스러웠어요. 어떡해. 나 너무 큰일 났네요. 이 외에도 뭐 다른 네. 제작사들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그리고 우리가 전통적인 저기 뱀도 있잖아요. 뱀. 네. 흑백 미디어도 있고. 록뱀이는 어떻습니까? 예. 흑백 미디어도 괜찮죠. 근데 이제 돈을 못 벌었다가 이제 네. 최근에 또 돈을 이제 벌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되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BTS를 주제로 한 여기다. 드라마를 이제 제작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네요, 여기. BTS 하니까 또 여기다. 호재. 네, 많아요. 뭐 보면 스토리 같은 기업도 있고 그 아시죠? 그 넷플릭스의 좀비 드라마 네. 킹덤. 킹덤을 만들었던 지금 예고편 때리고 있습니다. 갱스타. 저는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오. 그 기업도 있고 그 기업이 또 얼마 전에 중국으로부터도 뭐 이렇게 약간 계약을 했던 것 같고 근데 부장님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지금 이제 런칭을 하잖아요. 킹덤을. 개봉을 하면 이 작품들이 개봉을 하면 떨어지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진 않아요. 연달아서 두 개 작품이 있어요. 이게 아니 제가 이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영화는 흥행이 명확하잖아요. 네. 이거 대박 났다, 실패했다. 근데 요즘 드라마는 뭐냐면 넷플릭스가 일단 돈을 먼저 꽂아줘요. 만약에 1,000억짜리 드라마면 얘를 반 정도를 넷플릭스가 이미 대줘요. 네. 그러면 웬만하면 손해를 안 봐요. 흥행 실패해도. 그리고 드라마가 좋은 점이 VOD를 만들어가지고 부가판권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실패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드라마 투자하실 때는 이 드라마 제작사 검증 회사는 너무 흥행에 연연하실 필요는 없어요. 잘만 만들면 이제 돼요. 그러면 남석관 대표님도 의견이 달랐습니다. OTT를 고르신 이유가 뭐죠? 저는 이제 OTT 그러면은 일종의 플랫폼이잖아요. 네. 플랫폼이니까는 돈 벌기가 쉽잖아요. 고정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래서 안정적으로 경쟁력이 살아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작년 올해 같은 경우 또 앞으로 이제 몇 년 동안은 뭐 20% 이상 지속적으로 이렇게 성장할 거로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괜찮을 거로 지금 보고 있어요. 외국 그 OTT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또 국내 기업과 협업을 하는 것도 그렇죠. 있다고 그런 들었습니다. 경우도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는 그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국내 업체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고 엘땡이랑. 네. 그 주식 가격이 급등을 했거든요. 나 거기 프로그램 출연했는데 그 이야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나 박세리랑 골프만 쳤네. 하면 뭐예요? 하면 뭐예요? 일밖에 모르는 바보다 진짜. 진짜 바보다. 일밖에 모르는 바보. 네. 프로그램을 할 게 아니라 주식을 샀어요. 이제 우리 다 주식으로 받읍시다. 그 이야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대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화 웹툰 대 엔터. 야, 이건 뭐 둘 다 너무나 요즘 잘 나가는 분야들이라서 치열한데요. 네. 하나, 둘, 셋. 엔터. 나 만화일 줄 알았는데. 나도 만화할 줄 알았는데. 역시 K-팝인가 봐. 대망의 결승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석관 대표님, OTT와 엔터가 결승전에 진출해 있는데요. 둘 다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좋은 분야입니다. 자, OTT 대 엔터 결과는 어떨지. 하나, 둘, 셋. 엔터. 엔터는 와 궁금하다. OTT를 이겼어. 자, 좋습니다. 그러면 경제닥터 염승환님의 최종 선택은 뭐가 될지. 자, 미디어 제작 대 엔터. 하나, 둘, 셋. 엔터. 나 충격이야. 미디어 제작인데 오늘 다 빗나가네. 지금 두 분 다 엔터를 최종 선택하셨네요. 결론은 엔터였네. 네. 플랫폼보다도 이런 어떤 콘텐츠 업체가 훨씬 더 전망이 좋은 건가요? 그렇죠. 지금은 그 당장 긍정적인 어떤 효과 그거를 봐도 그렇고 아날로그 시대 때 그 이제 엔터사들 기획사들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것도 글로벌화되어 있고 디지털화되어 있고 사이즈 자체가 이제 엄청 커져서 과거처럼 어떤 리스크가 제한적인 거로 생각이 들거든요. 대표적인 우리 뭐 S땡 같은 경우에는 거대 플랫폼에서 뭐 인수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동시에 떴더라고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3만 원 하고 있다가 지금 5만 원이 넘었는데 아직 그게 인수가 공식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와, 이렇게 고급 정보를. 엔터를 이제 뽑은 이유는 엔터에 지금 무기가 하나 장착이 돼 버렸어요. 뭐가요? 방금 코로나19에도 돈을 버는 이유가 온라인 콘서트를 해버렸어요. 메타버스. 네, 맞아요. 가상 세계에서 이제 그 공연을 하는데 이게 또 좋은 점이 그 우리 보통 콘서트 하면 3만 명 정도 들어가잖아요. 막 큰 대규모 돔 같은데 일본 같은데 한번 돔을 근데 여기는 그냥 무제한이에요. 그냥 몇십만이 들어가서 보면 돼요. 동접해가지고. 그리고 가격은 한 절반 정도예요. 오프라인 콘서트. 입장료가 절반 정도 돼요. 그렇게 싼 것도 아닌 네, 거. 아주 싼 것도 최근에 아니고. 블랙핑크가 제페토에서 네, 맞아요. 그런데 이게 또 좋은 점이 비용이 안 들어가요. 아니 콘서트 한 번 할 때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진짜. 스태프들 옮겨 다니고 로케이션 돌 때마다. 음향 장비. 근데 여기 그냥 한 곳에서 여기 한번 찍으면 끝. 그리고 지금 어쨌든 글로벌로 인기가 있다 보니까 유튜브 조회수도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다 돈으로 꽂혀요. 근데 이거는 비용이 안 들어가요. 뮤직비디오 하나 찍어서 올려놓으면 거기 그냥 1억 뷰. 블랙핑크가 거의 1등인 걸로 알거든요. 이 구독자 수가 네. 엄청 많은데 거기서 들어오는 이제 YG엔터 수입도 굉장해요. 네, 이런 것들까지.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왜 엔터를 꼽았냐면 이제 엔터사는 결국 거기서 핵심이 결국에 뭐 BTS나 트와이스 같은 인적 자원이거든요. 네. 근데 이 인적 자원을 가지고 할 게 너무 많아요. 왜냐?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BTS는 말할 것도 없고 트와이스가 일본에 갔는데 일본은 문화가 또 달라요. 터졌죠. 앨범을 다 사줘요. 와. 그냥 사줘요. 그리고 콘서트가 대박이. 그러니까 일본 음반 시장이 우리 한국의 10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을 뚫었는데 일본에서 대박이 나니까 이 선입견이 깨져버린 거예요. 걸그룹이 돈을 이렇게 잘 벌어? 그래서 주가가 한 5배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SM YG엔터를 제치고 만년 3등이었던 JYP가 1등을 한 거예요. 시가총액.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유지가 됐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결정해야죠. 엔터도 뭐 여러 개가 있죠. 네. 배우, 가수 또 특히나 얼마나 많은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JYP. 오! 항상. 이게 엔터사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거기 소속된 연예인도 중요한데 CEO가 정말 중요한데 저는 박진영 씨가 정말 좋아요. 왜냐면 이분이 이것만 하세요. 한눈을 안 팔아요. 오로지 엔터에 올인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주 입장에서 엔터사에 투자했으면 엔터사로 돈을 잘 벌길 원하는데 일부 다른 엔터사들은 사업을 너무 많이 벌려놨어요. 나머지 자회사들이 돈을 다 까먹어요. 근데 이제 JYP는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이 그래도 좀 가장 낫지 않나. 한 번 정도는 더 올라갈 여지가 좀 있겠더라고요. 6월 말에 JYP 가. 2PM이 컴백하니까 오를 거예요. 아, 맞네요. 되게 오빠들이네. 바빠요, 오빠들. 아, 제가 근데 2PM이 오빠예요? 다 그냥 이제 알겠어요. 가까이 있었네요. 그냥 그런 걸 따지지 제가 이제- 말아주세요. 네. 핫땡을 네. 저희 아내분도 카카땡을 사라고 돈을 줬어요. 네. 제가 그때 일을 들어가야 돼가지고 핸드폰 만질 시간이 안 됐어요. 네. 이 친구가 카땡을 네. 3을 사고 총 10이면 3분의 1을 7을 다른 주식을 샀어요. J와 땡을? 네. 스트레이키즈가 컴백을 한다면서 네 저기 JYP에 후기를 부렸더라고요. 그래서 잘했네. 처음에 안 그랬죠. 그때 저는 그 카땡을 사라고 제 용돈을 차곡차곡 모으고 이렇게 줬죠. 근데 사라. 스트레이키즈를 응원했어요. 근데 스트레이키즈한테 들어갔어요. 그 돈이 70%가 스트레이키즈한테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죠. 아,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6월 말입니다. 얼마 전에 네. 어닝 서프라이즈 효과를 네. JYP가 봤어요. 역시 아내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결론이 그렇게 났어요. 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밤에 뮤직비디오 보고 하는 게 다 공부거든요. 그렇죠. 네, 공부에 이게 어떤가. 시드머니가 분명히 저랑 달랐거든요. 시드머니가 저랑 차이가 좀 나요. 아내분이랑. 네. 근데 수익 금액이 똑같아요. 아, 진짜 대단하시다. JYP의 박진영 선배랑 밥 먹었어. 류승룡이랑도 밥만 먹고. 김한민 감독님인데. 네. 형, 밥 먹고 똥만 쌀 줄 알았어요. 주식을 형, 주식을. 형, 이성적으로 주식과 돈을 지금 그때 아니야. 근데 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프리한 닥터가 없었잖아요, 그때. 우린 달라졌어요. 만약에 그때 있었으면은 이 형 와가지고 어제 류승룡 형을 만났는데
그 작품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그때는 같아요. 저희가 주식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연결을 못했던 것 같아요. 맞네. 아, 이거 타이밍이 어쩔 수 없어요. 아는 형 잘 되니까 좋은 거고. 그거는 근데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렇게 오른 돈은 우리 돈 아니래요. 어. 아, 우리 돈 아니래요. 예. 이제부터 이제 우리 돈입니다. 네네. 내 돈 아니죠. 제 돈 아닌 것 같아요.